어디선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 삼패 어딨니? 삼패 어딨나요? What can I say? Mamba out. NBA 온에어 시즌 3 33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자,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즌 3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연님.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수님. 안녕하십니까, 우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님. 안녕하십니까, 마법사입니다. 네. 뭐야, 이 음소리 뭐지 이거? 성성아? 이거 음소리 뭐지? 이거 음소리 뭐지? 내 UCG의 90%는 처음 인사해요. 존재감이 드러나요. 네. 지금 마이크가 좀 부족해서 네, 주인장님과 마이크를 쉐어하고 계시는데 네. 어차피 아주 둘이 보기 좋아요. 거기서 그냥 잘 물어뜯고. 제가 물어뜯고 오늘은 약간 뭐랄까요, 호수님하고 가야님에게 약간의 UCG 양보의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UCG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네, 그걸 떠나서 30분 있다 그림과 1시간 있다 그림이 그려지네요. 점점 멀어지는 마법사예요. 제가 마이크를 좀 더 앞으로 제가 끌겠죠.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뭐 알아서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 딱 좋아요. 나 롤플레이어니까. 오늘 방송 들으실 때 마법사님 목소리가 뭐 간혹 살짝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네, 청취자분들의 좀 양해를 아니 가끔 불러줘요.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불러주는데 자꾸 딴소리 하더라고. 아니 멀어가지고 멀어서 혹시 안 들릴까봐. 워싱턴 캠피탈 시작한 소름이더라. 우승했습니다. 맞아, 우승했어. 아, 이걸로 컨텐츠를 만들더라고. 댓글 다시로 주셨어. 아니, 어이없는 게 끝나고 무슨 워싱턴 대법체 얘기하냐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캐피탈. NHL 우승인데. 워싱턴 저지 홈 고장도 캐피털 원 아레나죠. 그렇죠. 뭐 여러모로 재밌는 저 마법사님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계세요. 댓글에 강강. 댓글에 그래도. 근데 이게 나옵니다. 댓글에 이게 고용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제 차명계좌. 그럼 봐야지. 자, 파이널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을 하면서. 우리도 박수 한번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속 없네. 아니,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네. 뭔가 그 끝난 기분이 어떠셨는지 먼저 좀 물어보고 방송을 시작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일단 뭐 주인장님부터. 아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가야님부터. 가야님. 뭐 저는 뭐 당연히 아쉽죠. 뭐 아쉽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절대적인 위력을 또 어떻게 보면 맛봤죠. 한 번 더 맛봐서 거의 이제 2년 연속. 요번엔 수입이었고 작년엔 수입에 가까웠지만 패배를 당해 씁쓸하지만 그래도 뭐 사실 뭐 이길 팀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호시님은? 저는 뭐 시즌 3 이제 첫 번째 방송부터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의 진정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미 결승전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오늘 회식 없는데? 괜찮니? 반박을 못 하겠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죠. 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오늘 또 하나의 왕조가 이제 탄생하는 게 이제 그냥 탄생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더라면 이건 분명하게 하나의 왕조인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새로운 스타일의 농구가 항상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 팀의 그 전성기들을 이제 찬양하는 그 그룹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팬들이 충분히 골수는 자기만의 색깔과 문화와 조직의 어쨌든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르브론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수로서는 뭐 단점, 그러니까 여러 사건도 있었지만 충분히 박수를 받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선수로서 그만큼 뭐 그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갑자기 총평인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시원하게. 배우네요. 끝났나?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저는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캐피털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매기는 거야? 속대말로 야지 준다고 하지?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 저한테 시켜서 앞에서 할 말씀 다 하셨는데
그럼 다음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아니 지난번에 술자리 얘기하더라고. 아. 왜 다 물어뜯은 뼈를 던져주냐. 나이도 고기를 달라. 그럼 저는 순서를 바꿔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미안한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근데 뭐 어찌됐든 뭐 이 올해 시리즈 자체가 뭐 플레이오프를 제외하고 뭐 시리즈 전체가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걸로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오히려 마지막 파이널이 조금 싱겁게 끝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서 뭐 주인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스몰볼이 뭔가 완성되는 느낌? 딱 정점을 찍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파이널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한 2옥타브 정도 올라가신 거 같아요 지금? 아니, 안 들릴까? 그러니까 한 옥타브 원래 이렇게 얇았나? 지금 거의 다른 사람 수준 목소리인데. 아 근데 오늘 목이 좀 가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약간 감기 걸린 듯한 목소리가. 네네. 감기 없어? 이 목소리는 어때요? 약간 느끼한데? 약간 부담스러운데. 멘트. 저희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멘트 괜찮은데. 눈빛은 여전히 반짝 담겨 있는데. 플레이오프가 아니 저 무슨 얘기 하나 조금 쉽게 끝난 부분이 제가 우리가 알던 마법사가 맞나? 나 무연동하는 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이연사. 원래대로 돌아오시길. 야, 너 풍경 잘한다.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리고 가야님 네. 홍보 활동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따 댓글에 아마 써주신 것 같은데. 네. 그 국내에서 가장 큰 NBA 매니아 사이트에 네. 저희 직관기를 자랑질했죠. 네. 근데 또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닉네임을 알아봐 달라고 떴더라고. 그렇죠, 당연하죠. 나 가야이다. 아니, 왜냐면은 원래 다른 닉네임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 이메일 아이디랑 겹쳐가지고 네. 조금 이제 뭐 그런 게 좀 공개되면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바꿀 때 뭐 어차피 우리 그 온에어 팬분들은 그 사진을 보셨기 때문에 전주 저을 것 같은 생각에 그냥 네. 가야로 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저는 그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뉴스 보러는 자주 가요. 워낙 빨리 올라와서. 네, 근데 뭐 사실 파이널이라든지 플레이오프 기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은 감정적인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보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 클리브랜드 팬들이 너무 좀 우울해하실까봐 또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좀 같이 좀. 저도 매니아 사이트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잘 그러니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하는데 잘 보면은 제가 이제 남의 의견에 흔들릴까봐. 왜냐면 그게 너무 그도 그렇고 막 감정 싸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있어요. 굉장히 매너를 지켜야 될 사이트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풀업 기간만큼은 약간 조금 안 보는 게 좋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은근히 디스하게 되는 느낌.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 외국 팬들끼리. 기사들 번역도 상당히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저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넌 현지 거 좀 봐. 자, 33회 방송 그러면은 위클리 뉴스. 저희가 위클리 뉴스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뉴올리언스의 엘빈 젠트리 감독이 결국 연장을 했네요. 네. 그렇죠. 2년 동안 또 목숨이 연장이 됐네요. 항상 그 뭐랄까요, 경질설이 나돌았던 그렇죠. 그런 감독이었던 네. 것 같은데. 경질의 경계에 항상 매달려서 춤추고 있던 분이 한번 시원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에 좀 많았죠 경질설이. 근데 이제 올 시즌 끝나고는 아마 연장이 아마 유력해졌는데 어쨌든 계약하셨네요. 네. 커즌스랑 그 앤서니 데이비스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이냐, 그게 최대 난제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난제를 알아서 커즌스가 빠져주면서 알아서 빠져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19-20년도 시즌까지는 개런티. 그다음에 20년도 21년 시즌에는 약간 성과 봐서 결정할 수 있는 옵션도. 저는 이제 이 트렌드를 보면은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그 지도력, 그다음에 카리스마 이런 부분이 좀 중요했다면 요즘은 뭐 당연히 성과는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뭔가 브라더후드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감독들이 조금 뭐랄까 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빈 젠트리 감독이 워낙 또 앤서니 데이비스랑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요? 요즘 트렌드가. 올해 프로에서의 결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판 역전승 한번 했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포트랜드를 수입으로 잡고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네, 위력적이었죠. 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결국 콜란젤로랑 헤지가 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 수사가 이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제 주변에 하도 시끄러운 이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사전에 제거를 하고 이제 왜냐하면 또 이제 결승전이 이미 끝났고 이제 오프시즌 이제 드래프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오프시즌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 자유계약 선수들도 이제 재계약도 그런 진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아예 사전에 잡음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잡음이 많이 생기면 또 그 필라델피아 선수 구단이
어리잖아요. 그렇죠. 흔들릴 가능성도 좀 있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물망에 오른 르브론 제임스 영입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앞에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건 최대한 이제 빨리 없애는 게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 예전에 좀 언급했던 그 제리 스택하우스 과거 선수였고 현재는 이제 G리그 코치였던 코치가 이제 멤피스 그리즐리스 코치로 와갖고 네, 맞습니다. 네. 코치라고 하면 어시스턴트 코치로 왔습니다. 네. 네. 원래 그 감독 물망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도 어시스턴트 코치로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NBA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상하 구분에 대해서 서로 그 롤에 대해서 인정만 하면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치였다가 어시스턴트 코치였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헤드 코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의 코치를 또 이 코치라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어떤 감독도 이 사람이 있고 싶어하는 오히려 코치가 더 대우받는 그런 코치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휴스턴 시리즈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그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금 제프 비즈레이 감독이 하고 있잖아요. 어시스턴트 코치가. 그러니까 마이크 댄토니 감독이 뭔가 이제 그 뭔가 섭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떤 각종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본인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드는 거죠. 전문성을 상당히 잘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 본인도 그거를 수용할 줄 아는 그런 그렇죠.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여담이지만 그 와이프 계정은 맞다고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플레이 네,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구나. 뭐 이제 야 이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네네 도와줘요. 콜란젤로 된다고.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그 리그에서 중요한 그 결과로 생각하는 게 SNS랑 사실 그 뗄 수 없는 이제 시대인데 저는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금은 그냥 약간의 뭔가 실수라든지 뭐 어중쩡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불거질 것 같아요. SNS상에 뭔가 어떤 그 선수나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부적당한 행동들, 부적절한 행동들이 좀 징계의 대상까지 오르지 않을까. 네, 요걸 제가 볼 때 딱 보면서 리그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네. 뭐 시대가 누가 트윗에 뭐 올리면 그게 기사화되는 그런 그렇죠.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이제 그만큼 커져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감독들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드웨인 캐시 감독이 드디어 방송에 출연했더라고요. ESPN의 더점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룰에 대한 얘기와 이제 뭐 여러 가지 감독 이제 향후에 대해서 소회를 밝혔네요. 네, 디트로이트랑 컨택하고 인터뷰하고 있다라는 공식적으로 좀 얘기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안타깝게 그 프로그램 패널이 빈스 카터하고 티맥하고 셋이 앉아 있는데 토론토의 그런 어쨌든 과거들 그러네요. 이렇게 있던 보기 좋더라고요. 네. 꼭 그 디트로이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뭔가 좀 재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이 뭐 자신이 1픽을 확신한다 뭐 이런 인터뷰를 또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좀 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학도가 저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 루카 돈치치를 뽑으면 안 된다. 유럽형 포인트 가드 절대 뽑으면 안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에이튼이 왜 1번이 돼야 되는지. 네. 근데 요즘에는 모하메드 밤바도 상당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그 아마 LA에 뭐 아마 호수님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두류 할렌이라는 그 스킬 트레이너 코치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육성해낸 선수가 이제 제이스 테이텀, 그 다음에 뭐 조엘 엠비드, 브래들리 빌. 뭐 이런 선수들을 좀 이렇게 슈팅이나 이런 가지 스킬들을 업시켜준 신인들을 이제 업시켜준 트레이너인데 그 트레이너가 같이 하면서 자기 슛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조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모하메드 사이즈와 스킬까지 하면서 좋다. 반대로 이제 에이튼은 차고난 사이즈는 있지만 약간 뭐 관리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있더라긴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게 밤바가 이제 관련된 영상 올렸죠. 그 스킬 이제 좀 센스 보여주는 올렸는데. 그거 하루 있다간가요? 그 엠비드가 또 올리더라고요. 근데 엠비드가 같은 클라이언트니까. 네, 그래서 올리는데 조금 뭐랄까 어떤 그런 내년도 만약에 어쨌든 반반 NBA 입성을 확실해지니까 뭔가 더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누가 더 잘했을까요? 뭐 당연히 아직은 엠비드가 한 3수 정도 위겠지만 뭐 봐야죠. 일단 뚜껑은.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본인의 단장이 SNS로 잘렸기 때문에 이거는 엠비드에 주는 살짝 경고일 수 있어요. 뭐 자중 계정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자중해.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그 엠비드 SNS 너무 재밌는데 약간 선을 가끔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페이크만이 답은 아니다. 네, 그렇죠.
자, 이쯤에서 위클리 뉴스를 마무리하고 네. 댓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이 끝이 나면서 파이널 관련 댓글들과 저희 이 방송의 마무리를 걱정하는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또 달렸습니다. 네, 좀 스피디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트리플스레님, 학도님 파이널도 재미가 없어졌는데 묵혀놨던 베놀러스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네. 이 얘기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드론에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용은 까먹을 수 없는데. 나도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 내용이 까먹을 순 없지. 하지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건 썰이니까. 세컨픽 이 학도가 해줘야 돼요. 거기서 좀 약간 비방 요소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클레임이 달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성 청취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애매한 애매할 그런, 수 있습니다. 그런 네. 주제라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희 막 욕 방송도 많이 하고 많이 했잖아요. 욕과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요정도 냄새 풍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욕과 이건 다른 거야. 제가 들으면서도 부끄러운 방송 몇 개 있고 내가 이렇게 심하게 욕을 했나? 이러면서 이제 욕은 그래도 뭐 감정이 이해하는데 이거는 합쇼체 써가지고 안 돼. 써도 이상해. 합쇼체 써도 이상해. 자, 아날로그 겨울님 올라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동일하신님과 스미스팡님까지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이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갑자기 또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했던. 그렇죠. 이날 저희가 회식을 하고 힘들었죠. 제가 새벽 3시쯤 올렸죠. 네. 3시 좀 넘어가지고. 대단한 노력. 네. 저희 학도가 집들이를 해가지고 사실 끝나고 저희가 또 한 잔 또 거하게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먼저 천재 때문에 들어가고 저희는 남아서 노상에서. 근데 이게 늘 재밌는 게 우리가 방송 끝나고 주인장님 역시 그 굉장한 책임감이 이 자유님 술을 좀 못 먹게 하더라고요. 술을 좀 관리하더라고. 혹시 많이 취했니? 막 이러면서 그냥 할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어떤 착한 시어머니? 막 이런 느낌. 자, 스미스팡님까지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 야수장애님과 타운스 32님이 굉장히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갓비갈라이어트 24님은 5,000원을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후원을 해보셨는데 르브론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5,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려고 그러네. 아니요, 뒤에는 다른 후원이 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기탄구구원 회원님은 중간에 전화 받는 소리가 왜 들리는데 그게 가야인님 지갑건 때문이었다고. 네, 그렇죠.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들으시고 절대 느바 접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걱정까지. 네네. 보통 하루 정도 접으세요. 네. 그다음에 못 견디시더라고요. 그 NBA에 대한 열정이. 왜 약쟁이가 그 약을 끊을 수가 없어. 하루를 접는 게 아니고요. 접고 싶다는 얘기죠. 그거 말을 자체를 핸드폰 보면서 하니까 접지 않아요. 느쟁이님이죠. 못 접어요. 망했어요. 맞아. 자, 문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 요즘 벨소리는 레디 앤 러프라고 하십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들어봤는데 그 약간 브람스 풍의 이제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연주곡 비슷한데 괜찮던데요? 네. 농구가 힙합하고만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브라스 밴드 음악과 굉장히 저는 잘 어울린다고. 제가 사실 우리 그 NBA 오네요 그 로고 뮤지션이죠, 뮤지션. 로고 만든 거냐 이제 그걸 편집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진짜 약간 아니면 진짜 힙합으로 갈 거면 요즘 힙합 말고 예전에 막 NWA나 이런 느낌 가거나 아니면 이 브라스 이제 사운드가 나오는 약간 그 뭐랄까 좀 생각이 안 나요. 영국풍 느낌으로 나게. 영국풍이라보다 약간 그 블루스 느낌. 그렇죠. 느낌이나 펑키하게. 이올리언스 느낌하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아니면 썬더 이런 느낌으로. 썬더는 좀 힘들어. 약간 그건 너무 그 보니까 와이프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래가 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아예 스포티비에서는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썬더가 몇 번 나오나. 근데 그거를 자음으로 하잖아. 썬더 이렇게 쌍디귿해서. 그냥 좀 이상한 상상을 해도 얘네들이 갑자기 이게 쫙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느낌? 합쇼체 느낌? 왜 그러냐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합쇼체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쫙 올라와가지고 지금 호수인님은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국내를 담쌓고 있는 한국인. 아니 저도 스포티비를 안 보는데 그 아시는 뭐 연예인 분들도 그렇고 뭐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다음 댓글은 듀브론커리님 선대2 감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댓글 먼저 달아주시고. 커리 3점샷님은 지난 방송에서 가야님이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에 대해서 좀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했는데 콜이 홈팀에 유리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저랑 또 비슷한 좀 각자의 의견이 있을 그렇죠. 수 있죠. 네. 오늘도 들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서로 이제. 근데 약간 이제 르브론 팔 잡은 거가 크러시 타이밍이라고 이제 해주는 거죠. 자, 불꽃남자 어빙님은 NBA 2K19의 표지 모델이 르브론이네요. 이게 표지 모델 하면 이적한다는 속설이 있다고. 르브론의 이적. 이미 라스베가스에서는 그 다음 시즌 레이커스의 그 우승 확률이 클리블랜드 높은 상태죠. 레이커스가 뭘 할 줄 알고. 베가스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2K18이 어빙이었죠. 일단 총알은 장전이 됐으니까. 네, 셀러리 킴 지금 소름 돋게 열려 있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보여 있고 루얼댕만 어떻게 없애버리는지 어떻게 없애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루얼댕이 1년 남았네요. 그렇죠.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네요. 별로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 루얼댕이 한 경기 대충 한 몇십억 벌던데? 몇억 벌던데? 15억인가 뭐 거의. 그럴 거면 차라리 올 시즌 좀 뛰게 하면서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치가 없다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연관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주자. 그리고 아웃시키자. 그렇죠. 경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르브론의 연구를 반대하는. 그러면은 뭐 구단에서도 돈을 버린 거라 생각하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임자들이 싸질러 놓고 간. 지금 마이클 조던 밑으로 가신 그 제리 그 미치컵책. 지금은 이제 그 오너 쪽에서 좀 물러난 짐버스 두 명이서 이제 합표 콤비로 시원하게 싸지르고 죽일 새끼들이죠. 죽일 놈이라고 하죠. 롤드는 연습하다도 혼자 다치고. 놈이 아까워요. 새끼들이. 그래요? 자, 다음 댓글은 펜사콜라님. 나이키에서 소름 돋는 광고가 나와서 유튜브 링크를 올려주셨습니다. Chosen One이죠. Chosen One. 스미스팡님은 Do You Believe King이라고 르브론 제임스의 사진을 대문짝만 네. 하겠죠. 네. 웰컴 투 너님은 에인지 단장이 보스턴 영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말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 웰컴 투 노아님만 믿음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넌 얘기해라. 그렇죠. 항상 오프 시즌 되면 에인지 단장이 주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맥시멈 계양님은 마법사님의 매력이 요즘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주 지방선거 나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라도 언급을 해야 돼요. 지금 워싱턴의 더맨이 트럼프기 때문에 스포츠는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싱가포르가 있잖아요. 평화주의자. 네. 아날로그 겨울님은 노아 방송을 처음으로 듣다가 중단했네요 라고. 저희가 저번에 했던 방송에서 클블 입장에서 많이 해석을 하고 한 것들이 조금 좀 씁쓸하다라는 평가.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렸고 디인다님도 방송이 조금 골세기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그 아날로그 겨울님께 댓글까지 달아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왜냐면 뭐냐면 아날로그 겨울님이 이제 여신박누리 싸님인데 그래도 같이 오랫동안 해주신 가족분들이어서 사실 뭐 저희가 뭐 조금 포커스를 클블에 할 수밖에 없는 그 JR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과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긴 했는데 요거를 떠나는 거를 약간 잡자 이런 마인드로 댓글을 달긴 했습니다. 뭐 JR도 JR이지만 그 외에도 너무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뭔가 좀 언급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좀 열을 올리다 보니까 좀 고정이 치즈적인 부분도 있긴 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전주에 나와서 직관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2주 만에 나오다 보니까 몰아서 묵혔던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평생 묵혔던 거를 올 시즌 내내 했는데 제가 이제 말이 사실 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사과드리긴 좀 그렇지만 왜냐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더 골세기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혜기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이번 방송을 원래 제가 사회를 좀 보고 오히려 자유님에게 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패널로서 활약을 좀 해볼까 해서 제가 사회를 연습해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질문을 내가 안 하겠더라. 만약에 사회를 보시면 저한테 마이크 던지시죠. 닥쳐! 이러면서. 질문을 안 하죠. 문제는 없어요. 그냥 혼자 떠들다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해야겠다. 뭐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사회를 잘 보는 편이 아니라서 가야님이 보셔도 뭐 상관없는데 이런 제가 개 중에 제일 낫다. 골스 얘기를 막 그렇게 뭐 또 유도리 있게 잘 그렇게 안 해버릇 한 시즌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진짜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말하면 말 제 못하는 게 저죠. 왜 그러세요? 제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 끼칩니다.
좀 이렇게 말을 못할 원래 수가 본인 있지. 얘기가 근데 이렇게 들리면 좀 그래요. 죄송한데 호수님 어떤 술자리 어떤 자리보다 여기서 말 제일 잘해요. 아니 그런 지금 사람이 여기가 항상 커리어 하이야. 그런 사람이 본인 코비 방송을 혼자 맨날 들은. 네. 좋네요. 네. 그건 자기가 들어도 소름이. 잘했거든. 제가 그때 코비 방송 한 거요. 코비방에서. 네. 전 요새 거의 다 지금 다 정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레전드가 몇 개 있죠. 우리 호수님. 네. 나중에 샤키로니도 한 번 더 해야지. 샤키로니 한 25시간 정도 해야죠. 해서. 네. 아무튼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심심한 위로를 또 전하겠습니다. 네. 돌아와 주시길.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오레오맛 도라에몽님. 지난 방송 듣다가 나온 PG2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그 신발에 네. 대해서 좀 기억하시기로는 플레이스테이션 4와 한정판 PG2 여기다가 한정판 디자인 컨트롤러까지 합쳐서 100만 원. 그렇죠. 이라고. 근데 제 디자인을 봤는데 신발 말씀하세요. 아니요. 네. 저희 방송만 그때 들었으면 신발이 100만 원으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정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소중한 정보죠. 네. 네. 아마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제가 뭐 사이트 보다가 올라와 있는 신발만 딱 올라왔고 가격이 적혀 있길래 네. 이런 것까지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가격을 대충 아는데 네. PG가 거의 100만 원대라는 거랑 거의 다름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너무 네. 비싸다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다음 댓글은 포인트가님. 그때 호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러브 징계를 주재하는 거에 대해서 유타 오클의 시리즈 4차전 막바지에 선수 충돌이 있었고 그때 서버럭이 코트로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사무국에서 출장 정지 대신에 벌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약간 사무국들이 좀 흥행을 위해서 그렇죠. 빅 네임들은 조금 봐주는 게 아닌가 그쵸. 하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겁니다. 아니, 진짜 이번 또 특히 케빈 러브는 뭐 클리브랜드 팬들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출장 정지 확정인데 어떻게 또 아무 제지도 없더라고요. 네. 조금 의아했죠. 네.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생각합니다. 어차피 질 거 출장 정지 당했으면 까만건이라도 있어. 까만건 느낌으로 러브가 없었다 이러면서 괜히 할 텐데 근데 할 말이 없네요. 지난번에 방송 제가 없을 때 하는 거 보니까 그 선수하고 심판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진행해서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데 나아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NBA 파이널 3차전 관련 댓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틱스 팬 조커님은 저희가 놀랬죠. 여성 청취자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던 것 중에 저희 중에 누가 여자일 수도 있다 하니까 마법사님이 넌 아닌 것 같다. 행인님을 바라보고 하셨죠. 많이 웃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전에서 르브론 1쿼터 셀프 엘리우프의 덩크. 정말 멋있었던 그 장면. 밥 먹다가 흘릴 뻔하셨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놀라냐면 저는 셀틱스 팬 뉴요커라는 아이디만 보면은 약간 왠지 초록색 티 입고 이렇게 백인인데 수염 좀 기르고 좀 뚱뚱하고 맥주 마시는 아일랜드 느낌 이런 느낌을 약간 베인즈 느낌, 베인즈 느낌. 뉴욕에 사시면서 이렇게 약간 프리랜서 일하는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데 여성분이셔가지고 밥 먹다 흘리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박건루님, 르브론의 신발이 발목을 보호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접질렸는데 바로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 15년 차 정말 르브론 팬, 그 이상 르브론 팬이지만 정말 그냥 원래 튼튼합니다. 발목 관련해서는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 그걸 바로 더블 클러치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더 소름 돋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유연성이. 그 발목 보호하는 그 운동기구 있더라. 버블 뭐가 있는데 르브론을 위한. 네, 르브론이 만든. 근데 그거를 덴버에 공구한 사건. 르브론 사실 유연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졸라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졸라 튼튼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그때 보셨지만 가다가 다친 게 아니라 착지하는 과정에 이 정도면 웬만하면은 염좌 이상 있지 않습니까? 염좌 바로 나오잖아요. 스프레인 앵클. 근데 그냥 괜찮다고. I'm okay 거의 이 정도. 그리고 더블 클러치. 주인장님도 신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리즈가 발목을 특히나 잘 잡아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발목에 잡아주는 게 있죠. 약간 있고 특히 목 쪽이 약간 발목에 흔들림에 따라서 좀 조정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실제 동호회에서도 스탯이 많이 오르셨다 그러던데. 아니 뭐 누가 그러던가.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면서 UCG가 더 올랐다 그러던데. CS 떨어지고 말이야.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과도한 UCG로 한번 경기 하나 말아먹었고. 요즘 컨디션 좋으세요? 그거 청원까지 갔던데. 그만 나오라고 이제 빨리.
자, 불꽃남자 어빙님 생방송 보고 있는데 작년 3차전 재방송 본 듯한 느낌이네요. 듀란트 너무 잘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듀란트가 정말 날라다닌 그렇죠. 하드 캐리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들한테는 정말 그 희대 명장면, 연속된 명장면이 나왔고 클리브랜드 팬 입장에서 정말 또다시 치명적인 악몽이었죠. 정말 그 비수의 정말 단칼로 정말 멋졌습니다. NBA 역사상으로 봐도 케빈 듀란트의 3차전인 그 활약은 정말 그 어느 레전드의 맹활약과 비교도 건주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인정합니다. 그건. 네. 최고의 활약이었죠. 네. 스미스팡님은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듀란트가 귀신이었다. 마치 관우가 술잔 씻기도 전에 적장에 목을 베는 느낌이었다. 언터처블. 그렇죠. 근데 이날 경기 너무 재밌긴 했어요. 다 떠나서 1차전, 3차전은 일단 경기 자체는 재밌었어요. 경기의 스멜이 좀 살살. 트리플스리님은 호수인님이 르브론 제임스를 사랑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적은 확실해 보이고 필러 보스턴은 안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A 레이커스에서 폴 조지 레너드 르브론 이 셋 중에 2명은 같은 팀에서 뛸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의견 주셨네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신중론. 최근에 또 카와이가 이제 샌안토니오 그쪽 구단 측과 다시 좀 협상을 재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쪽에서 이제 뭔가 스트레스 부분 이제 그쪽이 완화가 되면은 또 이제 그 이번 오프 시즌에 어떤 FA들의 행보가 또 이제 완전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르브론이 가장 큰 도미노겠지만 폴 조지 역시도 러셀 웨스브룩과 끈끈한 관계, 더 강한 관계, OKC 내에서 많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기사까지 나오면서 러셀 웨스브룩은 잘 지내고 있다. 저는 오히려 좀 다른 기사를 봤어요. 그 오클라호마 시티 내부에서 내부 이제 그쪽 현지 기자가 폴 조지가 거의 떠나는 건 확실하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풍긴 기사를 최근에 하나 낸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카와이 레너드 상황과 마찬가지로 뭔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나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선수 중에 호수님이 가장 원하는 선수. 넘사벽으로 카와이 레너드죠. 카와이 레너드. 르브론이 아닌가요? 르브론이. 르브론은 저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카와이 르브론의 입장에서도 저는 반대를 하고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르브론의 커리어상의 어떤 그런 것과 레이커스의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호수님이 인중이 좀 살짝 흔들렸어요. 근데 저도 말하다가. 동감인 게 제가 그 정말 그 르브론 팬이지만 정말 제일 가지 말아야 될 팀이 그렇죠. 레이커스 보스턴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전통 있고 골수 팬들이 많은 데는 저도 르브론 제임스 팬으로서 거기 가면 이 골수 팬들이랑 부딪히거든요. 르브론한테 엄청난 욕도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르브론의 어떤 리더십 갑자기 또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모습들이나 또 사실 레이커스에는 연건들과의 어떤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레거시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 세 팀만 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레이커스 특히. 아니면 저는 반대로 아싸리 살아있는 레거시 헤드코치 아래에 들어가도 답이에요. 폭감독 아래로. 세란토니오. 아니 뭐 그냥 기사지만 한 팀은 괜찮은데 그냥 기사지만 진짜 레이커스 보스턴 필라델피아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팬들을 이겨낼 자신이 만약에 간다면 어디가 저기요 빰빠이 키고 들어왔잖아요.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어떻게 돼요 얘기가. 아니 저는 다른 거보다 이 트리플 스레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돼서 저희 방송이 프로에 올라가면 저희 방송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잠깐 상상을 했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두 분이 같은 같은 팀이 되면 물론 저도 열렬히 레이커스 응원하지만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카이님 만약에 간다면 어디를 가장 추천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정말 르브론 우승을 가장 가까운 팀은 좀 보스턴이라 생각합니다. 보스턴. 보스턴을 가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트레이드를 요청하겠죠. 난 지금은 못 뛴다. 약간 미절이죠. 쫓아왔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르브론이 만약에 보스턴 가면 듀란트만큼은 싫어할 거야. 그 지금 보스턴에 유력하게 그 밀고 있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ESPN의 윌 케인이죠. 윌 케인이 라디오 방송에서 그거를 처음으로 좀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면서 왜 보스턴으로 가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완벽해요. 모든 논리가 보스턴이 사실은 우승에는 다만 그 논리에서 카이리 어빙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큰 요소라고 보는데 그거를 쑥 빼고 다른 이제 뭐 테이텀이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어빙 빼고 많은 카드들이 있고 픽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저도 그 칼럼은 못 봤고 다른 걸 봤는데 이제 벌스스 이제 워리어스라고 상대했을 때 만약에 동부를 다시 제압을 하고 워리어스 상대했을 때 보스턴에 있는 르브론 제임스가 그러니까 어빙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엄청난 그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할 제 생각에는 뭐 그 이상
스티븐스 감독도 지도 아래 있으니까 뭐 영건, 베테랑, 뭐 그다음에 스몰볼에 대처할 수 있는 수비수, 뭐 제가 볼 때 감독까지.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킬러까지 한 명 있다면 거의 제가 볼 때 뭐 완벽하다. 예,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라지 레이커스, 않는다. 보스턴, 필라델피아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재밌겠습니다. 오프 시즌. 네. 기대됩니다. 아, 또 너무 많이 얘기했다 이러고. 네.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해야 돼. 오늘야말로 골수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부담 갖지 마세요. 아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댓글도 많이 나와요. 사실 제가 빅피처 그린 거거든요.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누구는 오늘 그만하나 딱 이렇게 했는데 또 할래네. 네. 자, 셀틱스 팬 유코님도 게임은 꿀잼이었는데 시리즈는 일방적으로 흘 것 같다. 낭만골스님은 듀란트의 플레이를 보니까 정말 커리는 원정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야수장이님은 희망의 끈을 겨우 잡고 있었지만 듀란트가 싹둑 잘라버렸다. 뭔가 화가 나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주 큰 가위로. 네, 아주 쭉 큰 오고 거예요. 있었는데 정말 듀란트가 이렇게 탁 자르는 느낌. 아니 이게 같은 이점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앨런 아이버슨이 만약에 정말로 그 작은 키에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뭐 레이업 뭐 이렇게 해서 엔드1 만들어낸 상황이었다면 막 기립박수 나오는데 듀란트는 정말 서서 그냥 던지니까 이 찬물의 강도가 달라요. 왜냐면 적장이지만 만약에 아이버슨이 그 슛 넣으면 저도 아마 박수 쳤을 거예요. 와 이랬는데 듀란트는 진짜 조지 상대로 그냥 약간 그 조깅 슛을 쏘잖아요. 그리고 듀란트가 그날 성공시킨 그 샷들의 어떤 그 난이도. 터프함을 난이도를 보면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정말 그 30피트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9m 이상 멀어진 거리에서 풀업 3점 슛을 4개를 성공시켰는데 전부 다 컨테스트죠. 그렇죠.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프샷 뭔가 그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레퍼토리를 다 보여줬는데 그 중에 그 어느 하나도 그냥 이지샷이 없었어요. 다 정말 터프한 상황인데 그리고 수비 좋았어요. 그렇죠. 네, 수비를 정말 잘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더욱 소름이었던. 네. 그러니까 컨테스트는 그냥 우리가 한 거고 걔는 컨테스트라고 느끼지 않는 거고. 뭐 아이버슨은 얘기하지만 그렇게 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근데 진짜 넘사벽이다.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중계 뒷좌석에서 찍은 걸 봤는데 딱 그 듀란트 공 몰고 갈 때 폴 피어스가 프로프리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쏠 거라고 제 프로 쏜다고 이러는데 갑자기 빵 쏘니까 그 폴 피어스가 옆 사람 막 치면서 이제. 반지 내가 이러는 거. 그러니까 스티븐 헤이 스미스가 항상 케빈 듀란트에 대해서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30피트에서 풀업 점퍼샷으로 쏠 수 있는 선수로 소개를 하는데 이날 경기가 성공시킨 이유는 33피트에서 풀업 그러니까 9m가 아니고 1m 더 뒤로 가요. 마치 이게 스테픈 커리가 상대방 수비가 그 접근하기 전에 마치 풀업을 쏘는 것처럼 케빈 듀란트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콘테스트가 되는 상황에서 10m에서 풀업 3점슛 쏘면은 그중에 6개가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슛들이 그리고 정말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기에. 그렇죠. 너무 쉽게. 네. 옛다 여기 있다. 슛. 자, 온스파더님 게임 종료 40여 초를 남기고 듀란트 장거리 3점 슛을 보고 커리가 달려들면서 포유를 하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는 듀란트의 모습. 관리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표정 관리도. 타운스 32님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진. 네. 카와이님은 듀란트가 르브론을 찢어버렸네요. 네. 아담한 명결실버님은 주인장님이 언급하셨던 르브론 신발이 오늘 르브론이 신은 건가요?라고. 네. 아까 저희가 얘기한 발목. 그거는 버전이 다르죠. 버전이 다른 주인장님 건가요? 거는 에어맥스 95 버전이고 그거는 이제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이요. 네. 구매 의사가 확 생기네요라고. 근데 되게 고마웠던 게 가야님이 선물 준 건데 정말 잘 신고 있는데 가격이 좀 오르더라고요. 아 그거요? 이걸 내가 더 이상 신지 말아야 되나? 사실 그 신발은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가격이라서 선물을 주면 전 집에 갖다 놓을 줄 알았더니 신고 다니더라고요. 에어 터지더라. 터지도록 신어라.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들은 누가 이제 집에 보관하고. 그렇죠. 저는 농구화는 아니 패션화로 신을 줄 알았더니. 그렇죠. 농구화는 농구할 때 신어야 제맛이죠. 자, 셀플리카님은 커리의 파이널 MVP는 물 건너 갔네요. 정말 아쉽죠. 네. 트리플스리님은 골스가 4대0으로 수입하면 자유님 축하 세레머니 해주세요라고. 노래방 푸도크 얘기를 저희가 했던 적이 있었나 보네요. 네. 제가 아마 그렇죠. 이실직고를 했죠. 아주 현란하긴 하잖아요. 맞죠. 모나리자였나요? 네, 모나리자. 그래서 저희가 사운드밖에 들을 수 없는 게 정말 한이네요. 네, 진짜. 아니 진짜 자연님 평소에 되게 진중하고 진지하고 점잖은 사람인데 노래방만 가면은 아우 산티가 그러니까 막 약간 재미로 농담이지만 스스로도 알아요. 아니 놀 때는 써야 된다고. 네, 허리 돌리는 게 이게 좋아, 약간 절규할 뻔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되게 싸거든요. 근데 이 방송하면서 아니 자연님 형님들 모시고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자연님 진짜 점잖은 사람인데 흥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판타지 1위 선물 KD 신발 이게 한
그 3년 전이죠. 네, 첫 선물. 발목이 굉장히 높았다. 진짜 그렇죠. 정말 꼴배기 문제예요. 지금 강조하는 게 3년 전 선물. 네. 2년 전엔 다른 걸 받았고 올해는 다른 거 받았고. 나름 3P 타셨네요. 골스가 백투백인데 자기는 3P 됐다고. 꼴보기 싫네. 자, 줄브론 커리님은 자기들끼리 신나게 농구하는 골스 경기에 빠져서 NBA와 NBA 관련 여러 팟캐스트를 듣다가 가야이님 수녀 발언을 계기로 정주행한 지 2년 기억나요. 개웃기죠 그거. 네. 3명에서 8명까지 엔트리를 확장하며 뎁스까지 키우신 주펠레님의 능력에 반만 라이벌인 캡스의 루 감독이 갖고 있었다며 하는 생각이 좀 맞아요. 네. 못은 없습니다님은 커리가 JR이 되고 JR이 커리같이 플레이했지만 게임은 듀란트의 손 안에 있었네요. 갈란트. 조서방 기자님은 듀란트가 너무 잘하네요. 뭐 듀란트 칭찬이 뭐 그렇죠. 이날 경기는 어쩔 수 없죠. 진짜. 이날 경기는 역대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요. 자, 다음 댓글은 일반적인 그냥 댓글들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스레님은 노아의 2년 전 특집 게릴라 방송 듀란트 전격 이적 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만약에 듀란트가 골스에서 올해 우승하면 다 용서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호수님과 가야이님, 주인장님께서 저도 의견을 냈었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상당히 좀 뭐랄까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주인장님부터 한번. 저는 사실은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하신가요? 일단은 이 방송을 제가 이 말씀에서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왜요? 뭔가 이렇게 애가 그 마리아나 안에처럼 이렇게 하이데 갖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누가요? 제가요. 그러니까 사회는 난 진짜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느꼈고. 그때 사회 보셨나요? 그런가 봐요. 그래요? 혼자 그때 엄청 목소리가 약간 오늘 마법사님 비슷했어요. 엄청 하이에다가 막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그때와 같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우승한 거 축하하고 파이널 MVP 2번 받은 거 그래서 역대급 선수의 수상 기록을 갖는 거 좋다. 근데 제가 듀란트를 비판했던 이유는 듀란트의 급이 이제 그런 급이 아니었다라는 전제하에 말하는 거고 기대에 대한 실망.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같습니다. 좀 더 비슷하다. 네. 가희님은 저는 뭐 사실 르브론 팬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반대 의견을 내기는 민망하죠.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르브론이랑 결이 같은 부분이 있죠. 뭐 이건 복잡한 얘기가 길어지니까.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르브론 제임스는 어쨌든 듀란트처럼 마이애미 히트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워리어스 우승을 통해서 확실히 실력 자체는 이제 정상급인 건 인정을 받았는데 다음 행보에서 이제 르브론은 컴백해서 한 번 더 증명을 했고 이제 듀란트가 이제 내년도 혹은 또 그 뒤에 행보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승 반지를 타는 거 자체는 저는 역대급 선수의 반열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주님은? 저도 사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디시전 쇼라든지 아니면은 그 케이빈 듀란트의 어떤 골든 스테이트에 합류하는 그러니까 이미 자기 팀을 무너뜨린 팀에 합류를 하는 그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전혀 변한 부분이 없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번 그 파이널에서 케빈 듀란트가 보내준 거는 그거랑 별개로 너무너무 위대한 퍼포먼스다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올해도 NBA를 봐오면서 봐왔던 그 파이널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개인 선수의 퍼포먼스 중에 정말 손꼽히는 최고의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차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그림 봤을 때. 그러셨구나. 마법사님도 혹시 이 방송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네요. 왜냐면 지금 순서를 또 뒤에 그러네요. 봐봐 말했잖아. 근데 이때는 안 계셔서 잘 빠져나가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듀란트급의 선수들이 사실 그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우승을 향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뭐 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 선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거와 별개로 리스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그 사회 보시는 자유인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그때도 뭐 커리어 탐슨의 판타지 기록을 걱정했던 것 같은데 댓글에 요약된 걸 보니까 근데 저는 좀 그 골스가
커리를 데리고 첫 우승했을 때 그쵸. 네. 그때보다의 감동이 좀 덜한. 지난 2년의 우승이 솔직히 좀 덜한 게 있거든요. 저는 분명하죠 그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커리 그래서- 팬들은 특히 네. 또. 네. 그래서 내심 바라기로는 듀란트가 다른 팀에 가서 골스랑 또 한번 붙었으면 좋겠고 커리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그렇죠. 그 드레이몬드 그린과 탐슨과 이렇게 잘 뭉쳐서 한 번 더 우승을 그쵸. 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어져서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듀란트가 남은 과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수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성과는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오르가나이즈한 그 조직을 가지고 대권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급 아니겠느냐? 사실은. 그것과는 별개로 듀란트가 골스에 합류를 하면서 정말 만화 농구를 보는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정말 상상 속에서만 그릴 수 있는 그런 농구를 실제로 보는 게. 슈퍼팀이 뭉친 게 아니고 이제 슈퍼팀이 되었고 챔피언이 된 팀에 합류한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르게 장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는 됐죠. 충분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골스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약간 골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약간 조금 뭐랄까요, 좀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지난 한 2년 동안 오히려 너무 강한 팀이라서. 아, 너무 강하다 생각. 네, 그럼 뭐 NFL로 따지면 뉴잉글랜드 패트리스 같은 거죠. 그냥 항상 얘는 대권에 도주 슈퍼볼에 나갈 팀이고 우승 가까이에 있는 팀이고 우승을 할 거고 뭐 이런 그런 거죠. 뭐. 네. 어쨌든 리핏을 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한1986님 마법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이 스탠리컵 우승했네요. 네. 야 오늘 오네요 팟캐스트에서 NHL 우승 축하를 받는 사람. 근데 워싱턴 캐피털스가 스탠리컵 이제 대권 도전은 사실 여러 차례 했어요. 거의 8회 정도 했는데 우승은 이번 그 시리즈에서 처음 한 거라. 네. 그래가지고 이 워싱턴 위저즈 같은 경우도 프로배는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내년에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그 UCG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보의 스펙트럼이 하키까지 하니까 네. 정치 와인 이런 것도 하면 어때요? 같이? 아니 하키보다 그게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쨌든 근데 농담으로 드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니치마켓을 찾는 이 어떤 그런 그렇죠. 마법사님의 네. 자기만의 그 공간을 찾아. 굉장히 신선하고 꼼꼼해. 하지만 하키는 정말 소름 끼치죠. 진짜 소름 끼쳤어. 야 NHL 얘기를 팟캐스트에 들을 줄이야. NFL도 아니고 MLB도 아니고 하키 얘기를. NHL을 들을 줄이야. 야. 혹시 아이스 하키인가요? 아이스 하키죠. 아이스 하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근데 4대 스포츠 중에서는 사실 이 NHL이 속도감은 제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 평소에 봤나요? 아니면 요번에 봤나요? 요번에 봤습니다. 찾은 거야. 설득력이. 하키 팬이 아니죠. 저 열정. 그래서 좋아요. 그런 건 좋습니다. 근데 서바이벌 본능은 있어. 그렇죠. 덕분에 팬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죠. 네, 그럼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자, 맥시멈 기왕님, 내년에 슈퍼팀이 만들어질까요? 골수가 너무 강하니까 아주 조금 반감이 생기신다고 하네요. 네. 그러네요. 만들어질 여지가 분명히 여기저기 숨어져 있긴 하죠. 그렇죠. 휴스턴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샐러리들을 좀 처리를 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샐러리는 당연히 라이언 nel슨이겠죠.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이제 뭔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그렇죠. 저는 내년에 무조건 슈퍼팀 탄생 예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르브론도 그렇지만 듀란트, 폴 조지, 뭐 레너드는 트레이드구나, 그죠? 아니면 뭐 커즌즈, 디 조단, 뭐 카펠라도 이제는 굉장히 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다 FA 시장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오프시즌 기대되죠. 네. 충분히 만들어지죠. 네. 자, NBA 파이널 4차전과 저희 방송의 마지막에 대한 아쉬움 관련된 댓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커리가 캐리님은 승자는 위로하지 않는 법 마음껏 좋아하겠습니다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노화가 좀 짧아져서 10,000원을 충전하셨는데 이건 다 가져가 주세요라고. 후원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게 아마 전환이 안 돼서. 그렇죠. 아이들 뭐 농담입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네. 진짜 농담입니다. 네. 네. 자, 웰컴 투 노아님, 가슴이 찡합니다. 마지막에 나갈 때 르브론이 마지막에 나갈 때 모든 선수가 악수하는 모습. 그 현지 코멘터리에서도 이게 막 그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르브론 퇴장했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올 시즌에 가장 슬펐던 게 아니고 제일 화났던 장면 중 하나였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왜 포기가 나가니? 그렇죠. 약간의 그런 느낌. 물론 이제 토론토가 뺐긴 했지만 그건 저한테 좀 상처였어요. 제가 이렇게 직관까지 간 응원한 선수가 그런 무기력한 그 표정. 제가 사실은 마이애미 때 디시전 쇼 하기 전에 올랜도
한테 패배할 때 그 표정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FA가 다가오면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나 좀 FA로 준비하러 갈게 이런 느낌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현지에서 그 장면에 대해서 사실 그 마이크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 언급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만약에 그들이었으면은 승패의 어떤 여부를 떠나서 내가 이 팀이 침몰을 하면은 네테이가 이 팀의 리더로서 같이 침몰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어차피 시즌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까지 그냥 미친 듯이 쏘아붙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조기 퇴장을 해버리니까 물론 조기 퇴장을 함으로 인해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선수가 핸드쉐이크를 스킵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주어지긴 했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싫었어요. 네. 솔직하게. 왜냐면 작년에 저는 또 이제 그 반대 생각났던 게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렇게 르브론 제임스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전에 2016년이었죠. 그쵸. 7차전 졌고 이제 끝에 다 낙하산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결국은 다시 나와서 그 본인이 그렇게 극혐하는 르브론 제임스와 핸드쉐이크를 했을 때 저는 나름 거기서 오는 잔잔한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보컬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다. 골세 리더로서 자격이 그렇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였는데 핸드쉐이크하고 떠나는 모습이 이제 과거 올랜도 그다음에 뭐 마이애미 끝나고 샌안토니오 수입당하고 그때 느낌 세 장면이 옷을 벗고 입은 거 차이 빼고는 같아. 스포츠 선수로서 특히 가장 현역 선수 중에 최고 선수로 평가받는 선수가 그런 모습 좋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많은 분들이 감동한 게 좀 신기했어요. 네, 솔직하게 그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저도 마지막에 좀 같이 축하하고 그럼요. 해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르브론 제임스는 뭐 어떻게 됐든 워리어스 선수 입장에서 일단 뭐 어쨌든 선배이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리스펙트를 할 거예요 르브론을. 그러면 드레이먼드 그린일지라도 만약에 앞에서 남자답게 나와서 했으면 상당히 워리어스 팬들이나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역시 르브론이다 이런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렇죠. 쑥 들어버린 게 좀 아쉬웠죠. 대충 하고 그냥. 아마 좀 많이 섭섭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나중에 댓글에서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비판을 많이 했죠. 4차전 조기 퇴장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셨구나. 자, 다음 댓글은 모순 없습니다님. 왕이 코트 위에 모든 선수와 인사를 하고 물러났네요. 네, 찡하네요. 몇 년 안 봤지만 작년의 르브론과 올해의 르브론에 대한 감상은 너무 다르다고 하십니다. 리스펙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 차장 아까 또 얘기했지만 나올 때 그 커리가 그래도 이렇게 사실은 경기 플로어에 들어오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에 사이드라인에 있었는데 그래도 르브론 퇴장 이제 나가는 신호 딱 되자마자 계속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커리가 참 멋지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좀 전 부분이 있었는데 3차전 때 물론 4차전이었지만 그래서 끝까지 박수 쳐주고. 네. 맞습니다. 불꽃남자 어빙님, 가야님 마지막까지 고생하셨고 자유님 백도백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구투님, 휴스턴 때문에 올해는 우승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 우승하네요. 네, CP3가 부상만 안 당했어도. 네, 그 경기는 너무 많이 떠오르네요. 르브론 내년엔 골스만큼 좋은 슈퍼팀으로 새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휴스턴 얘기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리크루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 폴이에요. 그렇죠. 폴 조지도 리크루트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휴스턴이 아주 올 시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팀 동료도 크리스 보시도 휴스턴 행을 예상하더라고요. 자, 다음 댓글은 스미스팡님 아주 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뭐 르브론은 당연히 받을 만한 경기력과 르브론이 아니네요. 이게 KD인 것 같네요. 네. 받을 만한 경기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시즌이 벌써 마무리되는 게 너무 아쉽다. 특히 오늘 경기를 보면서 역시 농구는 팀 스포츠다라는 감상을 또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얘기 뭐 다 터지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는 시즌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언급해 주시고 다음 시즌은 시카고와 버틀러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 시카고 얘기가 오랜만에 드디어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한 몇 달 만에 시카고 얘기가 진정한 팬이시죠. 사실 댓글에서 시카고 이제 관련 소식들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좀 죄송하네요. 네. 프로 때는 사실 시카고 얘기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근데도 한 4번 정도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시카고가 뭐 잭라빈이나 여러 선수들의 지금 맥스들이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딜을 하면 안 돼요. 네. 자, 다음 댓글은 카와이님, 파이널이 재미없을 정도로 골스가 잘했네요. 골스 다이내스티 현재 누가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르브론이 왜 3점을 1차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 아예 던지지도 않았을까요? 이게 패인의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라고. 그게 이제 르브론이 경기 끝나고 난 후에 부상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 소식을 짧게 전달해드리면 1차전 패배, 석패했죠. 그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굉장히 덤헤드 그런 짓을 좀 했죠. 화이트보드 이제 주먹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먹으로 친 거죠. 냅다 쳐가지고 뭐 이제 타박상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 거의 금가거나 이 정도 수준의 부상을
정말 바보 같은 짓거리를 르브론 제임스가 정말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망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것과 함께 이제 그 역대 최고 선수 이제 디베이트가 날아갔죠. 네. 본인이 스스로 네, 별로 뻥찬 거가 다름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아쉽죠, 사실. 네. 그쵸. 자, 낭만고스님, 케빈 듀란트와 커리가 서로 위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제 또 다른 오프닝이 개막되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르브론의 행선지, 골스 팬으로서 르비 휴스턴 가서 골스랑 붙으면 정말 진검승부가 나올 것 같네요라고 네 의견을 주셨네요. 동해와 서희님은 파이널이 수입당한 것보다 노아가 곧 시즌 막방을 한다는 게 더 슬프네요. 감사합니다. 네. 카와이님은 골스가 대단한 게 지난 4년 동안 승률이 7할 9푼 8리. 네. 이게 그거죠? 그 플레이오프 성적이죠? 네. 그 어떤 왕조들 팀보다 4년간 승률이 가장 높다라고. 그렇죠. 네. 제프리카님이 10,000원을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스 우승 기념 후원합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간 리픽과 우승 3번. 네. 다음 회에는 골스 얘기가 준우승팀인 클브보다 1초라도 많이 그럼요. 오늘은 뭐 당연히. 네. 다음 시즌 이제 3핏을 향해서 달라봐야죠. 왜냐하면 또 이제 리픽과 3핏의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보면서 진짜 2016년에 그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우승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렇죠. 이 정도의 전력차가 더 날 건데 앞으로 더 날 건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담한 명견 실버님은 골수의 우승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막방 가는 건가요? 네, 시즌 2부터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한 시즌. 좋은 선택이네요. 이번 시즌 너무 고생 많으셨고 패널분들이 이제 느바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누는 친구들 같네요라고. 오프 시즌의 대형기를 터지면 깜짝 방송도 기대를 한다고 하십니다. 네. 자, 다음 댓글 야수장이님, 골스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었지만 너무 슬픈 예상이 딱 맞아버리니 속상하기도 한 파이널이셨다고 합니다. 르브론 특히 매년 더 발전한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고 팬심이 더 깊어지셨다고 하네요. 네. 저희에게도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순 없습니다님, 매니아의 가야라는 분이 클불 4층 접니다. 누가 봐도 시장에서 몇 명 안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날 너무 우울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골스 워리어스 팬들은 축하를 드리지만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 패배라는 거는 정말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우울함인데 토론토 팬들은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토론토 팬들에서 미안하진 않았지만 근데 뭐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날 저녁에 뭐 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매니아 사이트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워리어스 팬들만 사실은 굉장히 축구받는 분위기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르브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캡스에 대한 어떤 그런 우울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냥 제가 혹시 저를 아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클리브랜드를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사실 워리어스의 잔치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르브론도 잘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오바를 아니고 오버했죠. 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같이 공유를 하셔서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쨌든 워리어스 팬들도 이제 그 NBA 팬이시니까 직관기를 제가 뭐 르브론 믹스만 제가 연속으로 5개 이상 올렸다 그러면 약간 또라이인데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냥 어쨌든 클리브랜드 많이 가시는 데는 아니니까 그렇죠. 어떠신가 해서. 근데 그 정도 앞에서 보여준 영상 클립은 볼만하더라고요. 그럼요. 자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죠? 사이드 리포터 도리스 버크. 네. 찍으신 거 있으신데 그건 안 올리신 거던데? 그거는 제 목소리가 너무 구려가지고 도리스 또 이거 도리스가 저를 보는 게 더 황당해요. 저 인간 누구지? 웬 인디안 같은 놈이 나가지고. 도리스 버크 얘기 나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름 역사를 썼어요. 그 모든 이제 그 애널리스트 통틀어서 최초로 여성이 ESPN에서 풀타임으로 애널리스트로 이제 그 사이드라인 리포트를 겸하면서 애널리스트가 나오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죠. 이번 시즌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사이드 리포터였는데 애널리스트로 정식으로. 실제로 지금은 여러 가지 역할을 겸임을 하고 있죠. 경기에서 해설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컬러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하고 또 이제 사이드라인 리포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업무들을 이제 풀타임으로 하고 있다는 최초로. 이번에 그 파이널 끝나고 포디움에도 올라가서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건 사실 뭐 항상 이제 전담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제가 알기로는 뭔가 직급도 올라갔다라는 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대로 뭔가 인정받는 그게 아마 그 풀타임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풀타임으로 이제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세상에서
제 느낌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갑다는 게 아니라 그 냉정함을 말투와 유지하는. 그 표정.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원래 이제 TV보다 실제가 더 이렇게 뭔가 마르고 또 예뻐야 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뭐 제가 뭐 내용을 가까이 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봤는데 정말 뭐 선수들이랑 계속 이야기 나누시고 아무래도 인터뷰를 하셔야 되니까 사실 인터뷰 스크립트를 대부분 본인이 다 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얘기들 컨디션부터 해서 모든 걸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 진짜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시작 전부터 1시간 반 전에 갔는데 계속 인터뷰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감동 얘기하고. 참 신기할 거야. 아시아인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렇죠. 도리스를 불렀다니까요. 황당한 거지. 그 뒤에 지나갔던 사람이 코비 알트만 단장이시죠. 보여드렸잖아요. 코비 그랬더니 뭐 헤이 젠틀맨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하는데 쟤는 누구지 아마? 계속 그 경찰이 날 이상하게 봐. 쟤 약간 온 이상한데 약간 시커먼 놈이 하나 와가지고 되게 그걸 불렀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코비 알트만 되게 멋있게. 그리고 막 단테 존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황당할 거야. 근데 좀 자신감 있게 부를 필요 있겠더라고요. 코비. 왜냐면 약간 그 초반에 마법사님 목소리 비슷해. 앞에 그 경찰관이 저를 계속 주시해가지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약간 주눅 드셨나요? 그 전에 언더커버 그 호시님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냐면 난 이 경기를 놓치면 죽거든. 난 이 경기를 무조건 봐야 되는데 말이 끌려가봐.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그 영향이 있었어요. 릴레이하다 앞에 누가 넘어지면 내가 뛰지 못하잖아. 그런 느낌에. 제가 진짜 그때 웨이드를 사랑한다고 2,000원이 외쳤습니다. 그래야 풀어줄 것 같아서. 재밌네요. 다음 댓글은 듀브론커리님. 농구는 제임스가 제일 잘했지만 승리는 골스가 가져가는군요. 이게 농구고 그렇죠.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랑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바이네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르브론에 대해서 상당히 뭐 좀 저 선수는 실력 이전에 사람이 덜 됐구나. 뭐 디시전 쇼나 작전판 빼서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근데 해가 넘어갈수록 본인의 실력 향상과 함께 인성도 성숙해가는 것을 보면서 끝없이 자신을 발전시킨 그의 농구에 대한 진지함에 마음이 좀 돌아서게 된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결승전 전까지는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 것 같은데 결승전 이후로 사실 다시 많은 안티팬이 생겨났죠. 특히 이제 1차전 이제 이후로 이제 그 레귤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터런루 감독과 이제 뭔가 실리갱이를 벌이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그 경기에 임하는 태도, 에티튜드 때문에 사실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경기가 잘 풀리거나 이제 뭔가 이제 승기를 뜻대로 가면 승기를 그쵸 뜻대로 가거나 승기를 잡으면 좀 굉장히 성인 군자 같은 또 굉장히 아버지 같은 모습 보이는데 안 풀리면은 예전에 아시다시피 그 작전 타임도 안 불렀는데 혼자 들어가 버린 적도 있잖아요. 그런 기이한 어떤 시건방진 행동들을 해서 좀 가끔 아쉽죠. 저는 팬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틀어 놓고 보면 상당히 팬분들이 마음을 많이 돌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4경기를 연속 출전 또 41분을 뛰었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라도 이제 우리 팬들이나 많은 분들이 좋죠. 꾸준한 걸 보셨으니까. 심지어 학도가 좋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도를 잘 안 믿어요. 저를 또 놀리려고 약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받아주고 다른 얘기 했어요. 저한테 그러고 형 르브론 진짜 잘해요. 저도 좋아졌어요. 근데 벌써 실룩실룩 거리면서 약간 세컨픽 느낌으로 딱 가니까 내가 얘가 날 약올리겠구나. 그리고 약간 그 눈이 흔들려. 조금 어떻게 되지? 어디 장난치지? 형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다른 얘기했죠. 맛있네. 음식이 아주 좋아. 그래서 그랬죠. 네, 자 트리플스리님 트레이드 소설을 쓰자면 르브론이 떠난다는 것은 확실하다면 조지 힐과 러브는 레이커스의 댄과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라고. 레이커스가 셀러리를 정말 많이 비워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이미 클리브랜드 구단에서는 얘기를 했죠. 그 르브론이 떠날 경우에 우리는 러브도 트레이드를 하겠다. 이미 상황이 나온 상황이라서. 근데 러브 인터뷰가 좀 안타까웠어요. 나는 르브론이랑 평생 뛰고 싶다. 뭔지 알죠? 가로쳐 나 좀 데리고 가. 벗어나게 해줘. 좀 누군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누구는 도망가고. 도망간 놈을 찾으러 가야죠. 자 온스파더님. 4번째 매치라서 지겹다는 얘기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전력 그 예상을 많이 있었잖아요. 골스가 압도적이다라는. 그래서 아마 팬들과 기자들에 의해서 클리블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표현되었던 게 아닌가. 그런 파이널 같았다라고. 그쵸. 그래서 한 시즌이 완전히 종료되니까 많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좋은 건 네이버 US 바깥에서 파이널 공식 모자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서 수령하게 되었다고. 축하드립니다. 어떤 팀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라고. 당연히
모자는 워리어스를 하셔야죠. 네, 당연히. 워리어스를 하셔야죠. 우승팀의 그렇죠. 모자를 가져야죠. 이거 뭐 고민할 가치가 아닙니다. 의미가 그럼요. 있겠네요. 그럼요. 네. 셀틱스 팬 유어커님, 골스 팬분들 골스 우승 축하드립니다. 노아 덕분에 이번 시즌도 더욱 즐거웠습니다. 패널분들도 오프 시즌에 빠방이 재충전하셔서 다음 시즌에 더 신나는 수다방송 돌아오시기 바랍니다라고 5,000원을 감사합니다. 아 셀틱스팬 뉴요커님, 나 네. 이분 팬 되겠어 이제 내가. 아주 여성분이시고. 자, 감자칼님, 고 워리어스 팔자 좋은 백수여서 농구 보기 정말 좋았던 시즌이 벌써 끝났네요. 취준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삐죽거렸는데 놓아드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리바카 무릎과 가가멜이라니 잠시 후 혼란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분도 여성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분도 여성 팬이에요. 자유인님의 팬이시죠. 노아 좋아요, 자유님 특히 좋아요라고. 근데 이게 이게 언제 나왔던 거죠? 무릎과 주인장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얘기한 거. 가야님 얘기. 제가 한번 제가 이바카를 좋아하는 이유와 네. 이제 이바카 무릎 얘기하는 그쵸. 이유가 저는 시즌 1 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그렇죠. 나요. 더 언급하면 저는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합체로 합체가 안 근데 돼요. 들어보니까 가야님, 그 자유님에 대한 뭔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가금을 닮았다는 얘기를 통해서 환상이 좀 깨지신 것 같은데. 우린 논리적. 나는 이제 그 끓인다고. 그 멋진 목소리와 이제 그 차분한 목소리 톤과 이제 갑자기 가가멜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국을 끓여. 감자칼로 깎은 다음에. 사실 가가면은 많은 캐릭터상 사이코패스잖아요. 멀쩡히 있는 애 파란 애를 잡아다 국 끓이잖아. 이게 말이 돼. 네, 그 닮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훨씬 미남입니다. 여러분들 실망 안 하실 미남인데 네, 키도 크시고. 네. 일단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전 대머리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대머리는 아니니까. 네. 묘하게 닮았어요. 네, 어쨌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다음 댓글은 온스파더님, 등을 보여주신 가야님 외에는 이어폰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인데 연령대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다 보니 친구 같은 느낌이 들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뒷모습 사진 한번 올렸는데 NBA 네. 매니아에 네. 제 주변에 당연히 매니아 잘하는 친구가 잘 가는 친구가 저보고 머리인 줄 알았대요. 그 후드티였거든요. 정정해드리는 거. 네. 그게 전체 머리인 줄 알고. 후드가 까맣게 나오니까. 아니 그 정도 머리 길이가 돼야 가야이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너가 좀 그 정도 있구나. 내가 그러면 뒷머리를 길어야 되잖아. 네, 아무튼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다음 시즌 때 에디 존슨이나 클리프 로빈슨의 에디 존스. 네.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뇌물을 내밀어 온다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디 존스 이 선수는 그건 호수인이 거죠. 호수인이 거죠. 저를 레이커스 팬으로 만들어주는 선수. 그 선수죠. 자유주제 할 만한가요? 저야 뭐 뭐든 던져주만 주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면 기준에 급급 에디 했는데 에디존스 들어가나? 하기 전에 한 자유주 250개 정도 하죠. 냉정하게 사실 해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심과 이제 어떤. 에디존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저는 에디 존스가 지금 한 드라기치 정도 수준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뭐 저도 뭐 선수의 어떤 위상 자체를 뭐 평가 절상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틈나도 들어가네요. 피켓놀이 좋아요. 아니 드라기치도 올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에디 존스는 딱 그 급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댓글이 거의 끝나가는데 가인이 마지막 공격을 하셔가지고 계속 오늘은 올 때부터 맞고 있었거든. 나는 오늘 맞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저는 아직 휘두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참 무한해지네요. 생각을 했는데 드라기치로 살짝 반으로 찔러보는 거죠. 선생님 잘생겨서 잘생겼잖아요. 내가 아는 동생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자, 두 분 다 30분 후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호수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 네. 자, 다음 댓글은 슈팅고자님, 주인장님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 네. 뭐 한 시즌 또 같이 해서 리더에게 또 그런 말씀을. 슈팅고자니 히스토리가 있었나요 예전에? 골스 팬이신 것 같고. 애언을 하셨나요? 이해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조성원 기자님은 바클리 입 좀 꿰매고 싶은데 같이 가실 분이라고. 근데 바클리 입을 꼬매면 내년에 재미가 없어요. 네. 바클리는 또 재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입 꼬매는 이거는 이제 그 멘트에 대한 마이클 조던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던과의 비교를 다시는
네,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 비교를 하면 내가 가서 뚝갑 해버리겠다. 이 말을 하고 이제 그 4차전에 또 이제 퀵 발언을 했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이제 네, 감정이 상하신 것 같은데 바클리의 말은 그 이제 반 정도는 좀 흘려드리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그 애널리스트 커리어에.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그 농구에 대한 그 지식과 어떤 그 부분 당연히 저희가 리스펙트를 많이 해야 되지만 바클리라는 그 방송인 자체가 굉장히 거침없이 그리고 뭔가 마이클 조던도 예전에 그 오프라 인플루션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생각하기 전에 말을 미리 하기 때문에 본인도 나중에 생각하고 아차 싶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하나 다 너무 문자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죠. 클리브랜드 팬이라면 사실 바클리가 밉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르브론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사람인데 해주는 선배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워리어스 팬 입장에서 바클리가 밉죠. 막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설전도 벌이고 커리를 굉장히 폄하하는 얘기도 막 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 팀 자체를 점프 슈팅 팀은 절대 우승을 못한다는 멘트로 이제 굉장히 했다가 구설수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4년간에 3번 우승했는데 우승 못한다 했죠. 자, 스나미 오네오님. 골스가 우승했지만 커리 팬인 저는 파임을 못 받아서 좀 아쉽다라고. 저는 아니죠. 다음에 나오시나요? 쓰나미 오네오님이 최근에 올리신 글이 있던데 긴 거. 이거예요. 이건가요? 네. 이제 만 4년을 본 NBA인데 아직 응원팀이 생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디아나나 셀틱스 재즈가 매력적이다라고. 그래서 커리 은퇴 전까지는 계속 커리팀을 응원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리버풀 FC 얘기를. 저 이 글 읽고 진짜 댓글 읽으면서 오늘 방송 전에 가장 뭉클했어요. 이 글이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어요. 개인적으로. 리버풀 FC 20년 된 팬이신데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가가미를 안 닮으셨겠죠. 마음에 담아뒀네. 저도 안 닮았으니까. 이번 챔스 결승을 보려고 키예프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4박 5일 일정 중에 비행기 시간만 30시간, 멋있다. 경비만 700만 원. 근데 경기당 경기만 700만 원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경비만. 오케이,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카리우스. 결승이 끝난 이틀 동안 태어나서 가장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연락한 친구들부터 가까운 지인들까지 수십 통의 조롱과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니 아니 내가 대체 남의 나라 축구팀 왜 이러고 있나 이 짓을 그만할까라는 가야님의 비슷한 생각이 그렇죠. 그 포인트예요. 소름이다. 내가 왜 막 그만두고 싶었던가. 물론 저는 다행히 JR 그 경기를 못 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희들 같은 골수 팬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셔서 그걸 보시면은 진짜 열릴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미국이었는데. 키예프가였어. 우크라이나인가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내년에도 이럴 걸요. 제라드가 노리치 외칠 때부터 부푼 마음이 덴바바의 개가 된 순간. 그쵸. 그 말도 안 되는 짤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지옥으로 바뀌던 그 해에 다음 시즌도 좋다고 응원했으니까요. 가연님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런 아픔이 훗날 있을 영광의 시간을 더 값지게 할 것입니다. 제가 풀리 공감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2016년 때 3대1을 뒤집고 우승했을 때 뭐 그때 제 마음은 뭐 어떠셨을지 곧 그날이 오실 겁니다. 네. 그렇죠. 정말 그 뒤로도 맞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당히 긴 댓글이었는데 이거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이 가서 그렇죠. 그 글을 되게 미묘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네. 잘 읽히게.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4연승으로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2차전까지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3차전과 4차전 간략하게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네요. KD 3차전은 뭐 그쵸. 케빈 듀란트 얘기를 안 하죠. 케빈 듀란트의 날이었죠. 역대급 활약과 스테픈 커리의 정말 그 부진은 좀 짠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팀에서 1위 1비가 가려지는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도 제가 본 클리브랜드 올 시즌 중에 가장 정신무장이 잘 됐고 케빈 러브부터 시작해서 정말 터프하게 초반에 밀어붙였는데 역시 정말 별 중에 별. 케빈 듀란트가 진짜 경기를 끝내더라고요. 네. 사실 경기 그 전반부에 케빈 듀란트가 못 따라가 줬으면 그렇죠. 경기 가비진할 뻔했어요. 힘들 뻔했는데. 그렇죠. 대단하더라고요. 집중력이 좋았어요. 근데 커리의 부진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특히 얘기했지만 원정에서의 부진을 늘 좀 지적해 왔는데 그날도 예외 없이 부진을 했잖아요. 사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홈콜성 콜들 좀 있긴 했었으나 그래도 커리가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저를 수 있는 날이 있었나 참 정말 놀라웠죠. 좀 안타깝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커리 최근에 그 몇 년간의 플레이오프를 통틀어서 가장 부진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커리가 부진한 거에 통틀어서 클레이 탐슨도 정말 극심하게 그렇죠. 야투에서 부진을 했고 커리 탐슨뿐만 아니라 사실 팀 전체가 모두 부진을 했어요. 굉장히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이 이게 정말 골든스테이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우승을 했던 지난 3년 동안 2번 우승을 했고 4번째 결승전에 올라와서 대권에 도전한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전원 다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저희가 그 케빈 듀란트가 2년 전에 그 합류를 하고 나서 이 팀에 필요 없는 럭셔리다라고 생각했던 케빈 듀란트가 왜 그 수많은 그 애널리스트로부터 최고의 플레이어라는 찬사를 받았는지를 정말 그 명확하게 입증을 해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모든 면에서. 네. 모두가 다 부진할 때 케빈 그렇죠. 듀란트 혼자 빛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승리로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심지어 원정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골든스테이트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시작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미 골든스테이트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팀 동료들이 이렇게 극심하게 부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케빈 듀란트도 그래 이번 경기는 어쩔 수 없다 패스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작년 3차전 지난 결승전 3차전과 정말 동일하게 클리브랜드에 있는 그 3차전을 관람하고는 그 많은 수많은 팬들에게 정말 소름 끼치는 비수를 그냥 가슴에 축 찔러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듀란트 커리어상 가장 완벽한 경기 아니었나. 네, 저도 마찬가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 지금 현재 듀란트 좀 어리기 때문에 르브론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4-5살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젊긴 하죠. 30살 아래니까. 근데 여태까지 커리어 중에서 커리어 정점을 찍는 날 아니었나. 그날이. 내가 여기까지는 이제 찍었다. 요거를 보여준 날이 아니었나. 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 어떤 팀보다 굉장히 팀 농구에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듀란트가 제가 알기로는 30득점 이상 기록한 경기가 모두 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40득점 이상 했을 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40득점인가? 그래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이 경기가 그만큼 상징적이었던 거는 그 부분을 뛰어넘는 경기였기 때문에 듀란트 본인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정말 이게 듀란트에 의해 승리한 게임이다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언셀피시한 팀으로 상징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팀의 팀워크가 무너진 경기였는데 그거를 단 한 명의 스타가 리그 최고의 스타가 상대방에 있는 상대방도 팀워크라는 게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팀을 맞대응해서 이겼다라는 게 그거를 또 항상 이제 르브론이 선배니까 르브론을 좀 따라가는 듀란트에게는 상징적인 조금 경기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저는 이 경기를 보고 나서 그 FS1 방송의 이제 그 메인 애널리스트죠. 이제 콜린 하워드가 그 항상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던 말이 어떤 거냐면은 그 NFL은 그 리그 자체가 슈퍼스타고 MLB는 리그의 역사가 슈퍼스타고 NBA에서는 슈퍼스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물론 제가 NBA급만큼 NFL이나 MLB를 많이 보진 않지만 맞는 말 같아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던 이유가 NBA만큼 슈퍼스타가 뭔가 이런 큰 무대에서 빛났을 때 이보다 더 빛날 수 있는 리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 케빈 듀란트는 역대급 어떤 선수와 견주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공수양면에서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이런 미친 효율성 이게 야투고 또 이제 어시스트에서도 많이 기여를 했죠. 골 밑에는 잡이 몇 개를 많이 찔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받은 편에서는 그 시즌 내내 그 NBA 최고의 선수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를 다시 마크를 하면서 정말 공수양면에서 모든 밸런스 면에서 그러니까 그 팀이 전체에 그 상황 처해져 있는 어떤 야투의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공수 양면에서 이게 모든 면을 둘러봤을 때 커리가 최고의 경기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경기를 보고 어떤 생각까지 들었었냐면은 그 작년 결승전이 끝났을 때 그 폴 피어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케빈 듀란트가 NBA 최고의 선수다. 그 당시 사실 굉장히 미친 선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상대 팀에 있는 최고의 선수들을 본인이 막으면서 팀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부진을 하는데 다 필요 없어. 내가 아이소든 뭐든 간에 내가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내가 이 팀을 오늘 절대로 패하지 않도록 놔두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원정에서 이런 경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커리어 누계로 봤을 땐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가 안 되긴 하지만
이 단일 경기를 보면서 가장 높은 무대에서 결승전이나 가장 높은 무대에서 이렇게 뛰어난 퍼포먼스를 양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 이 와중에 케빈 듀란트가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NBA 최고의 슈퍼스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극찬을 받았었고 사실 그 제플리카님이 댓글에서도 남겼지만 카우리가 너무 부진하면서 그렇죠. 네. 파이널 MVP에 대한 다시 재점화가 이 경기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MVP 수상에 대한 결정적인 그렇죠. 그게 좀 되지 않았나. 네. 근데 케빈 듀란트가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그날 경기는 완벽했지만 뭐 최고 선수 찬사를 받기는 전 개인적으로는 뭔가 리더십이라던가, 그러니까 슈퍼스타 가져야 되는 경기장의 내에서의 모습이 있고 또 팀을 이끄는 어떤 리더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자는 약간 뭐 아직 보신 게 없지 않나. 경기 외적을 말씀하시죠. 외적인 쪽으로 리더적으로. 그러니까 코트 내에서는 뭐 그날 경기는 그 누구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제로인 거고 이걸로 만약에 최고의 선수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라면 최고의 선수나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지만 MJ, 코비, 카림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뭔가 팀을 끌어가서 한 게 없지 않나 외적으로 이렇게 최고 선수라고 판단하기 조금 아직은 짧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그렇게 보시면 사실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 같은 면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르브론 가만히 있다 맞아. 르브론 제임스 왜냐하면 지금 최고의 선수로 제가 말씀드린 최고의 선수는 르브론을 능가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똑같은 잣대로 코트 외에서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1차전 그 레귤레이션 끝나고 보였던 모습은 슈퍼스타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르브론이 우승할 때 네. 뭐 듀란트급의 활약을 보인 적이 분명히 있었을. 그렇죠. 아 그렇죠. 뭐 마이애미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냥 르브론도 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르브론이 만약에 사실 2016년 우승 못했으면 뭐 약간 뭐 팀을 혼자 이끌어보진 않았다라는 끌어서 우승해봤다는 말은 듣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우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르브론은 그걸 좀 예외가 당해지는 그렇죠. 거죠. 저는 사실 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 정말 그 케빈 듀란트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고 예전에 어떤 뭐 디시전이든 뭐 그 케빈 듀란트 합류한 거든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오로지 퍼포먼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케빈 듀란트 정말 최고의 선수라는 걸 입증한 것 같고 코트 외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사실 저희는 이번 시리즈에서 그쵸. 듀란트를 얘기할 게 아니고 르브론 제임스를 얘기를 해야죠.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 1차전 끝나고 나서 그 수많은 질타를 받았던 이유가 맞아요. 경기가 사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아닌 다른 선수들이 정말 삽질을 하면서 미친 삽질을 하면서 그 상황에 다닌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그 지난 녹음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이 나왔죠. ESPN과 FS 온갖 뭐 CBS든 모든 전 세계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그 타임아웃을 확인하고 그 망연자실에서 서 있는 그 수원을 뒤집어 덮으면서 정말 그 5분간의 그 휴식 시간에 아무 선수 어느 선수도 얘기도 안 했죠. 네, 팀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아무도 얘기도 못 하고 그냥 르브론 제임스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박수 치고 있었던 게 이제 카일 코버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의 분위 자체가 완전 와해되면서 경기가 사실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전에서 분명히 어떻게든 뭔가 사실 팀의 최고 슈퍼스타라면 저희가 다른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잔이나 라우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라는 역대 최고급의 선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사실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그 결승전 들어오기 전까지 그 수많은 안티들을 이제 그 팬으로 돌려놓고 정말 역대 최고급 정말 마이크 조던과의 비교가 정말 와 이번 시리즈라면 이번 플레이오프라면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 했던 거를 저는 사실 그때 그 레귤레이션 끝나고 였던 그 타이라운드를 개무시하는 정말 선수들을 개무시하고 그 당시에 실제였던 선수들을 정말 너는 정말 내가 어떻게 너네를 뛰는 이런 그 마인드로 대하는 걸 보고 나서 저는 사실 퍼포먼스를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외적인 부분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르브론 제임스는 스스로가 그레이테스트 오브 올타임 디베이트에서 스스로를 뻥 차버렸다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잠깐 왔는데 어차피 이 얘기도 나올 거였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는 이번 결승전만큼은 케빈 듀란트의 정말 순전 퍼포먼스만 놓고 평가가 됐다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가 안 그랬지만 저마저도 심지어 케빈 듀란트의 어떤 한류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떤 그 세팅 자체를 봤을 때 정말 이번 결승전만큼은 그렇죠. 3차전에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존의 스타들이 다 저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을 때 듀란트가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르브론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요 그 잣대가 엄격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하네요. 르브론뿐만 아니라 사실 뭐 르브론은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지금 메이 존슨과 카림 압둘자바급으로 물론 마이크 조던과 1대1이 비교가 안 되더라도 역대 넘버 2냐 역대 넘버 3냐 역대 넘버 4냐 하는 잣대로 기준을 하는 건데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냐면은 제가 이제 레이커스 팬이라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레이커스의 레전드였던 제리 웨스트라든지 메이 존슨 같은 그 슈퍼 레전드들이 코비가 최고의 레이커다 하는 이유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스탯이라든지 커리어 누적이라든지 이런 업적 같은 거는 다 정말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위대하지만 코비 브라이언트 결승전 성적이 5승 2패입니다. 메이 존슨은 5승 4패예요. 제리 웨스트는 1승 8패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결승전에서의 승패 하나만으로도 압둘자바 몇이야? 압둘자바는 미러키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1승이 더 추가가 돼야겠죠. 레이커스로 메이 존슨과 동일하죠. 아, 그렇죠. 네. 5승 4패. 아니죠. 메이 존슨보다 1패가 더 적어야죠. 91년도에 없었으니까. 80년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슈퍼스타 간에 정말 역대 최고의 선수 논할 때는 정말 그 종이 한 장 끝 차이의 어떤 잣대를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보는 것 자체가 축복일 만큼 너무너무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팬들의 논리를 이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교를 하려면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에 정말 메이 존슨과 카림 압둘자바 현재에서는 정말 비교가 되잖아요. 1대1로. 네. 마이크 조던과 1대1은 아니지만 넘버 2 보통 통상적으로 넘버 2나 넘버 3를 언급되는 메이 존슨과 카림 압둘자바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소름 끼치는 엄격한 잣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르브론이 말도 안 되는 팀을 결승까지 갖고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잣대도 당연히 뭐 존재할 수 있고 르브론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그리고 르브론이 뭐 전설들과 비교되기를 스스로 원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그래서 스타의 승명이죠. 뭐.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만 놓고 보면 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또 이런 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본인이 마이크 조던의 고스트를 지금 체이스를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 작년에 얘기했죠. 네. 나는 역대 최고가 되고 싶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역대 최고 선수에 맞는 걸맞는 잣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아까 제가 이거를 듀란트 얘기하다가 제가 그만큼 저희가 르브론 제임스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요소 하나라도 그 선수의 어떤 전체적인 커리어 업적 평가에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더 높게 평가가 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 얘기는 뭐 나중에 또 우리 UCG를 위해서 나중에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듀란트를 제가 아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동안 역대급 선수들이 이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잘 보면 1쿼터 시작하자마자 압살해 버리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경기를 가져갈 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위닝샷이나 혹은 빅샷 넣었을 때 이제 거기까지 되는데 사실상 듀란트는 1쿼터 때 조금 절었어요. 그리고 어이없는 턴오버를 2개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듀란트도 지금 현재 3차전만 놓고 보면 이제 조금씩 침몰하고 있는 골스의 일원이구나. 커리도 이렇게 절고 있는데 왜냐면 그 실수라는 게 그쵸. 어이없었잖아요. 막 공 막 흘리고 막.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등장해서 구애한 게 아니라 혼자 스스로 멘탈을 잡고 올라갔다는 점. 저는 사실 슈퍼스타는 경기 내외에서 이제 회복하는 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듀란트는 분명히 그날이었습니다.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뭐 르브론이나 마이클 조던처럼 뭐 그날이 온 그런 날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스로 1쿼터 이후에 바로 잡았을 때 그리고 그거를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이제 4쿼터 막판에 빅샷을 넣을 때 저는 그때 굉장히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울 게 전혀 없었던 경기였고 클리브랜드 팬 입장에서 정말 기립박수가 나왔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 샷은 정말 빅샷인 것 같아요. 정말 한치의 정말 망설임 없이 그렇죠. 그대로 떠서 어떻게 보면 덩크슛보다 더 임팩트 있는 정말 뭐라죠? 풀업 3점. 네, 정말 그렇죠. 꽂아 넣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작년과 비슷했던 게 정말 비슷한 스팟이었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건 갈 때부터 작정했던 느낌이 두 포지션 둘 다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작년도 그 포지션 때 썰 때 정말 나는 이번에 가서 뭐 패스 돌파 이게 아니라 내가 찍어줄게 이런 슛이 그 마음가짐으로 썼다는 거. 그리고 그게 작년에 30피트였나? 그리고 이번에 33피트에 주나요? 더 뒤에 가서 늘어났어요. 네, 작년에 9m였다면 올해는 10m를 쏴줄게 이런 느낌으로 그 상황에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배드샷 정말 그런 샷을 시도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 선수 당연히 급이 다른 거고 시도할 생각조차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케빈 러브가 머리 지어서 싸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게 정말 나는 잘 막았다 생각을 한 거야. 나에게 베스트 디펜스를 했는데
배로 오펜스였던 거죠. 그냥. 그 슛들을 쏠 때 그 호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에서 편하게 쏜 샷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터프샷들을 그렇죠. 되게 놀랍던 게 이제 많은 선수들이 빅샷을 넣고 이제 뭔가의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듀란트 그 표정이 저는 왜 소름 끼쳤냐면 만약에 클리브랜드 왜냐면 접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뭔가 이제 계속 넣어주고 코버라든지 르브론이 좀 터져줘서 동점에 가서 연장을 넣어도 너희는 오늘 나한테 좀 죽을 수 있다 이런 눈빛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 최대치를 끌어올렸을 때 퍼포먼스가 더 나올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뻥 폭발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펑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 정점이고 제가 볼 때 연장 가도 이제 더 끝내주는 플레이가 나온다. 그런 눈빛들을 제가 보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거 정말 압살당한 느낌이. 제가 제일 소름 끼쳤던 거는 그 샷 이후에 르브론의 듀란트가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커리한테 가고 커리가 인사이드 그렇죠. 네. 패스를 하는 거 보고 진짜 드레이먼드 그린에서 줬던 거 네, 소름이 진짜 끼쳤어요. 네, 저도 사실 그 정도 감이면 한 번 더 쏠만 하거든요. 근데 안 쏘더라고. 그렇죠. 자제를 하더라고. 인터뷰가 좀 더 소름 끼쳤던 게 정말 빅샷 어땠냐 했더니 커리샷이 더 빅샷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상징적이었죠. 유기적인 얘기에서 봤을 때 커리가 그걸 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플레이들 그리고 캡스 선수들이 굉장히 커리를 다시 이제 맞다 커리였지라는 인식을 줬던 중요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것까지 다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 저희가 짚을 필요가 있는 게 커리의 그 3점슛은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기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복선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부진했던 3점슛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쵸. 다 갑자기 수비가 커리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헤지테이션 한 다음에 안으로 찔러줄 수 있는 그 슛페이크 진짜 그게 안 속을 수 없는 그날 하나 넣었잖아요. 커리가 맞아요. 10개 써서 하나인가 그렇죠.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플레이오프 연속 3점슛 기록 이어가긴 했죠. 연장이 됐어요. 3점으로 이어가긴 했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전체 통틀어서 지금 90경기 연속으로 하고 있는 거고 원정에서 44경기 연속으로 44경기 연속으로 3점슛 1개 이상을 성공시키고 있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죠. 저 진짜 조마조마했거든요. 그거 끝날까봐. 근데 진짜 확실히 무슨 게 그게 들어가니까 임팩트가 있어요. 커리한테 나오기 위해서 공간이 다시 좀 열리고 그냥 페이크 한 번 쓰고 그 특유의 리듬 탄 다음에 안으로 찔러주면 그건 끝이야. 그 전에 뒤에 패스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 듀란트가 커리한테 준 거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듀란트가 진짜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맞아요. 게 진짜 무서워. 제가 이제 최고의 퍼포먼스라 말씀드리는 게 KD가 사실 최고의 스코어라는 거는 정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이견이 근데 없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서 르브론 제임스를 마크를 하는 거나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트리플 더블 기록하긴 했지만 뭔가 그 1차전보다 그러니까 많이 틀어막은 거잖아요. 51도 처벌한 선수를 이 정도 수준 막은 거 자체가 틀어막은 거. 물론 르브론 제임스 나중에 그 손 부상에 당하기도 했었지만 그 상징적일 때는 블락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메이킹이든 수비든 공격이든 모든 면에서 팀을 이거보다 슈퍼하게 해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바운드도 심지어 전체 통틀어서 러브랑 같이 1위잖아요. 그렇죠. 그 경기만 보면 13개 13개. 그러니까 대단하죠. 리바운드 면에서 사실 또 클리브랜드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는 게 사실 10개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팀 전체 야투를 보면은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51% 야투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탐슨과 커리가 사실 3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수비 효율성이 높았다. 케빈 듀란트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듀란트가 진짜 그 효율을 확 올려놓은 거죠. 혼자서. 그리고 이제 그 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막 되게 어이없는 막 턴오버를 했었는데 1쿼터가 막상 종료했을 때 까보면 야투 4개를 시도한 것 중에 4개를 다 성공을 시켰고 100% 야투율이었고 팀 전체가 7개 리바운드를 가져갔는데 그게 전부 다 듀란트가 잡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경기는 진짜 극찬 안 할 수가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역대급 퍼포먼스를 저희가 라이브로 본 거예요. 3차전에서 만약에 듀란트가 그렇게 퍼포먼스를 못 내고 기울었다면 또 시리즈는 한번 휘청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입을 막아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듀란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잣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 3차전에 그냥 같이 무너졌다면 정말 저희가 또 크게 뭐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거예요. 저는 사실 듀란트가 그 휴스턴과 컨퍼런스 파이널 할 때부터 2차전까지 저는 사실 듀란트 약간 좀 실망했었거든요. 좀 부진하는 저도 그랬어요. 모습도 순간순간 보이는 그 원앤원에서 무리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뭐랄까 팀을 해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었어서 그런 이유는 이제 케빈 듀란트의 아이소 자체를 팀의 전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그거 본인 그렇죠. 거기서 그래갖고 예전에 그 스티브 커 옛날 마이클 조던 뭐 팀 동료를 믿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시스트를 많이 시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어시스트라도 해라 안 들어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결과가 좀 말해주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1차전 때 르브론 제임스가 좀 더 훨씬 그러니까 비교 안 될 정도의 퍼포먼스를
듀란트랑 비교했을 때는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3차전이 됐기 때문에 듀란트 잘했던 순간들이 쫙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1차전 전 것처럼 3차전도 그냥 물론 절었지만 26점 정도 넣었지만 듀란트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잣대가 높다 보니까 야투가 이제 보고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3차전에서의 그 퍼포먼스가 단일 경기도 중요하지만 듀란트의 못했던 게 내려가고 잘했던 걸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역대급 선수의 평가를 그렇죠. 받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잘하면서 팀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 1차전과의 다른 점이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MVP 얘기가 4차전 얘기 안 할까요? 다시 나오면서 이제 4차전으로 네. 넘어가죠. 그렇죠. 네. 4차전은 가비지가 났죠. 전의를 상실한 정말 어.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고 뭐 우울했던 거는 저는 뭐 그날 이제 뭐 클리브랜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그 리더의 전의를 상실한 걸 보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전쟁도 적장이 목이 베이면 그대로 끝 아닙니까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단판승 팔씨름도 아니고 4쿼터 내내 경기를 유지했을 때는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그런 아쉬운 뭐 이건 새가슴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동안의 그 이 플레이오프도 104경기를 유지했던 르브론 제임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쉬웠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역시 1초에 어떤 1분에 아니면 한 포지션도 용납을 안 하고 이제 압살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했다. 이날 경기는 싶더라고요. 저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저희가 자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우리 기계. 그렇죠. 우리 기계가 이 기계가 자꾸 커리가 듀란트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 제일 팀이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린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3쿼터 때 필요할 때 노마크 비었을 때 팬들도 상대방은 안심 상대방은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골인 뭐 이런 느낌으로 놓치질 않더라고요. 그냥 뭐 노마크는 나에게 정말 완벽하다.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역시 그 일리미네이션 게임 르브론 제임스의 일리미네이션 게임 된 역시 이거 달라가 특효약이다. 정신과 육체를 아주 그냥 둘이 그 댄스 추는 영상 보셨어요? 아, 그렇죠. 둘이 팔로 이렇게 손잡고 전 세계 패러디했는데 역시 이거 달라는 네. 손이 좋다. 네. 4차전이 사실 굉장히 아쉬웠던 이유는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4차전 후반전부터는 이게 경기의 승패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연 파이널 MVP가 듀란트냐 커리냐 이거로 완전 저희 초점이 바뀌었을 정도로 사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NBA NBA라는 그렇죠. NBA라는 세계 최고의 리그의 결승전에서 지금 엘리미네이션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 팀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없어지고 오히려 다른 팀에 누가 MVP가 될 거냐 저희가 이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자체가 사실 팬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7차전 뭐 5차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뭐 그만큼 골스가 강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리즈가 4차전까지 오면서는 뭐 그 강했던 포텐이 다 터졌던 것 같은 느낌이 1쿼터부터 뭐 차이가 많이 났고 1쿼터에 골스가 6블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완전히 그 공격 루트를 다 차단하면서 의지를 완전히 꺾어놨어요. 이게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였나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골스가 이겼나요? 거의 뭐 압도적으로 계속 리드를 가져갔죠. 그렇죠. 동점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2쿼터가 동점이었네. 그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4쿼터 막판에는 그렇죠. 싱겁게 진짜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그래도 점수가 좀 나도 끝까지 뛰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클리브랜드가 이렇게 된 거였으면은 정말 노력 많이 했잖아요. 사실 클리브랜드 결승전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수많은 드라마를 쓰고 정말 레전드 같은 르브론 제임스의 퍼포먼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허무하게 차라리 뭐 르브론 제임스든 타이런 루든 나 이렇게 그냥 침몰할 거면은 같이 침몰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르브론 제임스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뭔가 끝까지 그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은 그게 르브론의 선택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팬들 입장에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저도 그래요. 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마무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골든스테이트의 어떤 그 지금 여정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2007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수입을 한 결승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나온 수입이었고 그 결승전 그 엘리미네이션 게임 마지막 경기에서 23점 차로 지금 경기를 승리를 했는데 이게 NBA 역사상으로 원정에서 그 승리를 우승을 따온 팀이 가져왔던 가장 큰 득실 절차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리즈 전체를 봐서라도 그 득실 차이가 60점 차이가 났는데 이것도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 NBA 역사 최다 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핏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 레이커스, 시카고
이어서 그렇죠.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한 팀이 됐네요. 그렇죠. 네. 시카고가 동률이네요. 그렇죠. 시카고의 네. 6번 전부 다 마이클 조던이에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네. 3번 이상 우승했던 팀이 이제 셀틱스, 레이커스, 불스 유일했었는데 골든스테이트가 여기 합류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프랜차이즈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숨쉬는 레전드들이 정말 거기 살아있는 그렇죠. 그런 그 프랜차이즈의 골든스테이트가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 팀이 이런 다이너스티 반열에 올랐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사실 근데 좀 저는 감회가 새로운 게 2014년도죠. 한 5년 전, 4년 전. 그때 LA 클리퍼스에서 1차전 1라운드에서 떨어졌던 그 골스가 2015년, 16년, 17, 18 이렇게 4년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팀을 변모됐다라는 거. 약간 그 왕조의 컨펌을 딱 내린 시리즈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왕조라고 하려면 이제 한 번 더 우승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약간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립픽과 스리핏은 또 다른 느낌. 그렇죠. 그런 근데 느낌이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골스농구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뭐 선수들도 잘하는 거 맞는데 그게 뭐 스몰볼이든 예를 들면 큰 선수가 뛰던 빠르던 느리던 이렇게 모션 오펜스든 아이솔이든 아이소든 이렇게 뭐 스위칭 디펜스를 했던 뭐 그러니까 그 농구가 되게 그냥 하나의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생명체 유기체가 다 먹고 댕기는 같은 느낌을 보여준 농구가 참 내년에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슈팅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또 골스를 잡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번 수입은 좀 상징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리더가 너무 강력한 리더가 한 명 있는 팀과 대부분 제가 능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의 그러니까 포션만 봤을 때는 골든 스테이트는 이제 대부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때로는 드레이먼드를 얘기하고 또 때로는 커리 분배를 좀 하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면서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르브론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데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장수가 목에 베었을 때 팀이 침몰하는 과정과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리더십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왕조 이제 내년도 도전하겠지만 뭐 실제로 지금도 왕조라고 봐도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무방한데 당연히 무방하죠. 근데 이런 리더십에서 좀 어떻게 보면 스티브 커의 리더십도 포함해서 좀 현대농구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한두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올스타 레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만 봤을 때 정말 기립박수를 보낼 수 있는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듀란트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재계약 의사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난 누가 배고픈 줄 알았어. 이게 뽀로로 소리 나왔고 이게 항상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나오는 사운드죠. 네, 방송 그쵸, 종료를 그쵸. 알려주는. 건물주분이 우리 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케빈 듀란트가 리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자기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가 온 거에 대해서 리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냐?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이제 뭐 코비나 MJ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약간 되게 뛰어난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과 뛰는 리더보다는 그 뛰어난 선수 중에 더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고 그래서 난 승리 계속 맛보고 싶고 그리고 골스에서 뛰는 플레이에 더 그런 이타적인 플레이의 그런 문화와 그런 거에 전 최대한 만족하기 때문에 더 뛸 거라는 얘기를 은근히 하면서 그리고 사실 뭐 리그 밸런스는 내 할 바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좀 싸가지없게 하면서 그쵸. 예, 어쨌든. 근데 듀란트 입장에 사실 지금만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없죠. 그쵸. 이런 소위 이제 이제 슈퍼팀이라는 데서 2년 연속 가장 높은 결승전이라는 무대에서 파이널 MVP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누구도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전 팬 입장에선 리그 밸런스 무너지는 상관없다라고 할 때 정말 꼴 보기 싫더라. 왜냐면 우리 그때 73승한 팀한테 73승한 팀한테 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비판을 했지만 저는 지금 타이밍은 적절한 게 아닌 것 그쵸. 같아요. 네. 지금은 정말 듀란트에 대한 뭔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차치를 하고 이 선수의 위대함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위대한 선수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제가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드는 게 뭐냐면 골스가 지향하는 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유기적인 어떤 그렇죠. 팀농구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듀란트가 거의 아이소로 이렇게 극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어색하고 게 조금 싫을 수도 있죠.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아쉬울 수 굉장히 있죠. 아쉽게 느껴지는 그렇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추가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잡으려고 벌써 2년 전부터 전체 팀들이 물론 뭐 목표로 그렇다고 그렇죠. 피닉스가 목표로 하진 않겠지만 이제 에이튼으로 꼽고죠. 그렇죠. 시카고도 안 할 거예요.
시카고 저는 스미스 팡님 때문에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팀들이 아니겠죠. 어쨌든 탑 클래스에 있는 팀들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위해서 이제 잡기 위해서 이런 와중에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 색깔만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치열해진 경쟁 상황에서 골스가 정말 계속 우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휴스턴만 봐도 뭐 골스를 잡기 위해 뭐 태어난 팀이니까. 그래서 워리어스의 어떤 듀란트의 존재는 저는 박수를 좀 쳐도 당연히 그렇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골스의, 뭐 커리도 잘했고 당연히. 골스의 그 우승을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이만한 영역이 없거든요. 골스가 자기 그렇죠. 스스로 몸값 낮춰가지고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 너무 사랑스러운 트레이드죠. 사실. 진짜 소름 끼치는 그렇죠. 영입이니까. 저희가 비판한 건 듀란트의 어떤 그런 결정에 그렇죠. 대해서 말을 한 거였지. 저희가 골든스테이트가 FA였던 듀란트를 데려온 건 정말 최고죠. 옛날 해리슨 반지 생각하면 데려온 게 아니죠. 간 거죠. 근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듀란트가 르브론 제임스 만들 때보다 좀 덜 욕먹는 이유는 딱 하나더만 이거는 이제 프런트가 만드는 슈퍼팀이고 내 계획하에 프런트의 계획하에 헤니스 반스 보내고 얘를 닦아서 얘를 잘 설득해서 셀러리값 줄여갖고 이렇게 하면은 저 완벽한 구단이 되겠구나라는 이제 또 프런트에 의해서 르브론 안티팬들 르브론은 플레이어에 의해서 르브론은 헤이터분들이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점이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성이라고 하면 뭐 르브론이 사실 무슨 폭력해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화이트보드에게 미안하지만 뭐 그 사람이랑 뭐 어떤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 자기의 그 오바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나야 르브론. 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사람을 다 쌩까버리잖아요. 그냥 내가 짱이니까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몇 명 친구들이랑 뭉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듀란트는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조직으로 들어가겠다는데 나 사실 뭐 그 정도 선수지만 우승을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이건 네. 확실히 그 선수마다 그 스타일의 차이가 네, 그런 건 있죠. 둘 다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아무튼 듀란트는 지금 짱입니다. 네. 어쨌든 KD가 2년 연속 MVP, 파이널 그쵸. MVP를 네. 차지하면서 이게 이제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샤키론 이런 선수들과 그렇죠. 이름을 나란히 르브론은 왜 빼시나요?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는 매직 존슨, 샤키론이 팀 덩컨, 르브론 제임스는 3회 이상. 네, 그렇죠. 네, 마이클 조던만 6회. 그렇죠. 네. 네. 그 사람은 뭐 6승 빵패. 근데 이 부분을 언급을 오닐이 직접 한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사실 그 올타임 순위에서 오닐이 당연히 높기도 하지만 은근히 뭐 정말 탑 랭킹에서는 이제 은근히 안 드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서운함을 늘 이제 토로하는데 오닐이. 요번에 백투백 그 듀란트 파이널 MVP를 보면서 이제 너도 이제 웰컴 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주면서 자기가 우리의 레거시라면서 이제 조단, 매직, 르브론 뭐 이렇게 하면서 역시 절대 빠지지 않는 그의 어떤 그런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이널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시즌의 주인공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네. 그렇죠. 마지막 주인공은 또 KD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또 퀸쿡과 젊은 선수들한테 너희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고 내년도 같이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고 NBA에 이제 너네는 큰 역할을 할 선수니까 내년에도 한번 같이 좋은 해보자. 가로치고 그게 있죠. 너네 대체할 사람 많지만 잘했어 이 정도. 골든스테이트로 더 대단한 이유가 이제 경기 직후에 그 데이비 웨스트랑 리빙스턴이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시즌 내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름 끼치는 불씨에 시달렸다. 그렇죠. 별의별 사실 마음만 먹었다면 쥐새끼가 한 마리라도 있었으면 날카로움에 뭔가 빵빵 터지면서 뭔가 외부적으로 굉장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던 요소들을 팀 선수들이 그리고 팀 구단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잘 제어를 해서 끝까지 달려줬던 것 같아요. 뭐 반마이어스죠? 네. 반마이어스 지금도 뭐 괜찮죠. 그 데이비 웨스트의 그 발언은 저도 봤는데 좀 빅픽처가 있어요. 곧 은퇴하니까 이 사람이 자서전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예고자. 자서전이나 방송가로 이제 그쵸. 리크루팅하는 근데 거죠. 데이비 웨스트는 세 갖고 쉽지 않아. 몰라요. 하긴 뭐 카론 버틀러도 하는데 뭐. 어쨌거나 니경도 우승 반지를 갖게 됐고. 그렇죠. 니경도 이제 사기 탈의를 하고 오셨죠. 맥기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우승 반지를 갖게 됐고. 나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샴페인 샤워를. 샴페인을 터뜨린 놈은 나는 태어나서 테러리스트라고 JR 이상이었죠 그때. 그때는 정말 최고였죠. 근데 몸이 안 좋더라 니경. 은근히 살집이 좀 있던데. JR 이후에 오랜만에 봤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뭐 그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 그 휴스턴의 아리자, 아리자가 골스에 올 수도 있지 않나. 아리자를 이거는 근데 쫓기 시작하겠다. 지켜봐야죠. 아리자 오면 소름 돋는 정말 웰컴입니다. 아리자. 이제 닌텔 벤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아리자를 쫓겠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소문만 있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럼 어디 가나 뭐 아리자는 사실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라이언 앤더슨도 골스 오면 왠지 잘할 것 같아. 돈이 없죠, 돈이. 20밀리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야, 라이언 앤더슨 소름이다. 그 르브론이 가긴 했잖아요. 웬만하면 잘 해결될 텐데. 웬만하면. 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서는 사실 그 클리블랜드의 어떤 그 감독들과 그 르브론 제임스를 제외한 롤플레이어들의 어떤 그 고생 아닌 고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네, 르브론 제임스가 워낙 위대하고 본인이 어떤 그런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한 팀이 그 결승전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정말 모든 구단 전체의 어떤 노력이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고 아무리 저희가 서고동절을 외치더라도 그런 성과를 냈던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그래도 이렇게 잘 르브론 제임스를 따라오면서 정말 잡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잘 따라온 거 그 클리블랜드 선수들과 루 감독을 비롯한 그 어시스턴트 코치들에게 좀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네, 정말 그래도 나름 결승전까지 진출을 하면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노력을 많이 했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죠. 막... 클리블랜드 선수랑 그 구단 그 감독들처럼 희생을 많이 한 데가 사실 없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이제 저희가 아마 다음 방송, 그렇죠. 네, 아마 올 시즌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타임라인대로 쭉 읊으면서 그렇죠. 회상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수많은 욕을 처먹은 특히 타이런 루 감독. 사실 굉장히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빛나는 저력도 많이 보여주긴 했거든요. 저희가 욕을 정말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정말 주어진 악상황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나름 그래도 그 1년 만에 10년을 늙긴 하면서 특히 심지어 본인의 건강에 굉장히 위독한 상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팀을 그래도 잘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건 르브론을 좀 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는 다른 입장이지만 제가 시즌 내내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는 게 왜냐면은 전 전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쨌든 골든 스테이트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잘해서 깔끔한 패배 네, 망했습니다. 네. 그 다음 주는 저희가 아까 자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테마별로 그쵸? 이렇게 한번 이번 시즌 정리 한번 해보시죠. 오늘이 막방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 이거를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하자. 나 이걸 정리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이게 올 시즌이 정말 파란만장했고 참 부상도 당하고 막 많잖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저는 특히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파란만장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 파이널에 온 것만 해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4년 연속 붙었거든요. 저희가 이럽시다고요. 박수 쳐줄 건 쳐주고 깔 건 까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이쯤에서 33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약간 눈치가 좀 보이고. 밖에서 약간 언제까지 할까? 여기다 그 올려 배고프 시간이 다 되면 앞에 왔다 갔다. 이러다 불을 끄겠어요.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가연님이 또 잘 정리를 해놓으신 테마별로 소스가 있어서 그거를 또 따라가면서 한 시즌을 또 추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다음 주는 그 화요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미리 좀 말씀을. 심지어 오늘도 화요일이죠. 그렇죠. 원래 저희가 미리 공지는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언제 업로드될지 시즌 막방 방송 같은 경우에. 네. 자, 이렇게 해서 33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커리 못한 건 진짜 두고두고 하셨네요. 커리가 좀 타야 되는데. 마지막에 37점까지 넣었는데. 맞아. 이 악바를 심지어 듀란트가 다 패스해줬죠 계속. 근데 빅피치였죠. 트리플 더블. 리바운드는 이미 채웠거든. 전반에 누굴 밀어줄까 하다가 의리를 보여준 척하면서 7대4.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 졸지 병신이 됐지. 아니 근데 대단했죠. 그 4표를 커리가 받고 7표를 이제 듀란트가 받았죠. 그렇죠. 얄밉네요. 야, 르브론 안 나온 게 어디야. 그 진짜 어떻게 보면 망신이에요, 망신.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온 에어.